대치동에서는 똑같은 날짜에 오전 11시에 설명회 가요. 30군데 학원에서 동시에 됩니다. 그 중에 저를 선택한 거겠죠. 작년에 한 400명이 오셨어요. 자, 그 내용을 원장님하고 깊게 얘기를 하다가 그럼 정진학원에서는 어떻게 할까? 학부모 교실을 일단 해보자. 그래서 일단 학부모 교실을 원래는 3월달에 시작을 하려고 하다가 제가 원장님께 그래도 학부모님들 뵐 수 있는 기회라도 일단 있어야 될 것 같다 해서 오늘 자리를 마련하신 거예요. 지금 이제 빈자리가 안 보일 정도로 꽤 많이 오셨는데요. 예. 저는 괜찮습니다. 예. 몇 분 오셔도 상관없어요. 똑같습니다. 제가 설명한 내용은요. 이 내용을 제가 두 가지만 당부해 드릴게요. 처음 뵙기 때문에 뭐 굉장히 많은 내용들 들어가 있는데요. 그 내용보다는요. 평소에 궁금하셨던 내용이 있으면 체크하셨다가 끝나고 저한테 꼭 질문을 하고 가세요. 질문하는 거 보면 자녀분의 성적이 그대로 나옵니다. 어머님들 질문 수준이 학생들 수준과 똑같아요. 정말이에요, 어머님. 예. 두 번째 하고 싶은 얘기는요. 오른손에 지금 볼펜을 치시는데 중간에 볼펜을 떨어뜨리면요. 아이들 등급 한 단계 떨어진다고 보세요. 진짜 정리하고 가셔야 됩니다. 저희가요. 입시가요. 수능 끝나고부터가 입시 6교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자, 자녀분의 성적이 계속 바뀝니다. 근데 어머님이 알고 계신 입시 수준은 머물러 있어요. 이걸 코드를 맞추셔야 됩니다. 오늘 어느 정도 코드를 좀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보시죠. 앞에 불은 좀 끄도록 할게요. 자, 괜찮으세요, 어머니? 예, 같이 가겠습니다. 제가 좀 많이 힘들기 때문에 반응을 좀 주시면 제가 또 열심히 하도록 할게요. 예. 아마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수원학원연합회 소속입니다. 사실은요. 학원 강사님들하고 원장님들 연수 많이 했고요. 방금 대표님께서 얘기하셨던 몇 년 전에 경기대 텔레컨벤션 센터에서 그 당시에 중앙일보에서 공부이신 프로젝트를 하다가 우연하게 연결해서 설명을 그 당시가 아주 기억이 나요. 그때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비극의 씨앗이 뭐다? 2011년도 AB형 수준별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텔레컨벤션 센터에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드린가 하면요. 여기 계신 모든 어머님들 대동 단결해서 항의서한 쓰시고 AB형 못하게끔 청원서 해야 된다고 그냥 웃으시다고요. 그 피해를 지금까지 고스란히 다 보고 있는 거죠. 작년에 3교시 영어가 어떻게 됐죠? 만점자가 19,000명입니다. 어머니 3교시 영어가요. 만점자가 19,000명이라는 게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제가 쉽게 말씀드릴까요? 지하철 2호선을 못합니다. 반응이 없으시네.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그 정시는 가나다 세 번 기획인 아시죠? 군은 아시죠? 네, 말씀 안 하시면 잘 모르겠어요. 가군에 서울대부터 서울시립대까지가 누적 인원수가 6,100명입니다. 작년에 영어 만점자가 몇 명? 19,000명입니다. 좀 이해되세요, 어머니? 근데 작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 평소에 6평, 9평 때 계속 만점 받던 친구가 빈칸 출은 28번 하나 틀렸어요. 제가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제가 원래 영어 강사 출신입니다. 예전에 영어 학원도 운영했었고요. 지금은 여러분 강의만 하는데요. 그 한 문제 틀렸어요. 걔가 바로 2등급이 됩니다. 제가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어머님 자녀분들은요. 고3 때 이 전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뭐다? 논술을 쓸 수밖에 없어요. 이따 설명드릴게요. 연세대학교 많이 아이들이 희망하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생, 우리 학생도 한 명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학생이 그렇다는 거 아닌데요. 학생들 머릿속에는 대한민국의 대학교가 딱 두 군데 있습니다. 서울대는 조금 미안하고 연대 고대는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수능 전에 연대 논술을 씁니다. 작년에 연대 논술 수능 최저가 인문계가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죠? 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연대 목표 아니세요? 서울대나 그건 아니시잖아. 예. 4개 영역의 합 6이라고 합니다. 잠깐만 이런 것들을요. 학부모 교실 오시면요. 의외로 많이 아는 것 같으시죠? 다 놓치십니다. 잠깐만 합육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 잠깐만요. 작년에 국어 B 인문계가 굉장히 어려운 거 아세요? 1등급이 91점까지입니다. 걔가 90점이 나왔어. 그래서 2등급이야. 수학은 만점 받았어. 1등급이야. 그럼 벌써 합 3이죠. 영어에서 하나 틀렸어. 몇 등급? 2등급이죠. 합 몇이죠? 합 5죠? 그러면 사탐이 어떻게 나와야 돼? 1, 1이 나와야 돼요. 근데 걔가 1, 2를 맞은 거야. 1, 2는 몇 등급이죠, 어머니? 큰일 났네. 아니요. 탐구는 어떻게 등급 계산하죠? 2개 과목을 더해서 나누기를 하죠. 1, 2니까 3이죠. 나누면 1.5죠. 1.5는 1등급이 2등급이에요. 2등급. 그럼 합치니까 떨어지잖아요. 논술을 왜 2년을 준비해? 수능 치도 안 나오는데. 근데 걔가 그 학생이 작년에는 연세대학교를 정시로 가요. 틀린 개수가 5개이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예전에는 못 갔어요. 논술에서 수능 최저가 이제는 뭐다? 어머니
정말 착각 마셔야 됩니다. 수능 최저가 아니고요. 수능 최고 학력 기준입니다. 아, 이걸 이제 알았네, 지금.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어머님. 좀 죄송한데 제가 조사를 좀 해볼게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어머님. 예,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입시 교실 제일 많이 들으셔야 되고요. 고일 어머님이. 왜냐하면 영어 통합되는 첫 해죠. 2018년도. 예. 그 다음에 고2 어머님. 그 다음 고3. 고2 어머님, 고3. 손 안 드신 어머님은 어떻게 되시나? 중학교? 다 괜찮습니다. 대충 알겠습니다. 혹시 특목고 어머님 계세요? 특목고는 가서. 다 일반고 어머님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 드리는가 하면요. 오늘 설명의 결론 중에 하나입니다. 어머니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기 다 일반고시죠, 어머니? 자녀가 일반고예요. 내신이 고3 때 2.5등급이 벗어났어요. 그 다음에 비교과 활동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 학생이 고3 때 쓸 수 있는 수시 6개가 뭐다? 논술 6개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학생부 교과가 2.5가 벗어났어. 그럼 서울대부터 해서 인서울에 있는 2등급 때 애들 쓸 수 있는 학생부 교과 해당사항 없어요. 그 다음에 비교과 활동 안 했다고 그랬죠. 동아리 안 했어. 봉사 안 했어. 피도 안 뽑았어. 헌혈도 안 했어.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활동 안 했어. 그거를 고3 때 안 거야. 걔가 논술 6개야. 자, 논술 합격률이 6%가 안 됩니다. 논술 합격률이 6%가 안 돼요. 서울의 희문고등학교 작년에 고3 학생 3분의 2가 썼는데 연대 1명 됐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논술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해당 사항이 있으면요 빨리 해야 돼요. 왜 해당 사항이 없는 설명회를 듣고 다니시니까. 저는 이것만큼 막아야 돼요. 잠깐 이게 뭐냐면요, 어머님 나름대로 입시 많이 아신다고 생각하시죠? 제가 하나 더 얘기하고 설명할게요. 어머님들이 매일마다 제가 핸드폰이요, 이건 제가 개인용이고요, 어머님용 핸드폰이 하나 더 있어요. 문자 계속 보내면 단문들의 핸드폰이 따로 있습니다. 제일 많은 질문, 소장님 저희 아이가 3.5등급인데 어느 대학교가 유리합니까? 질문이 틀렸습니다. 어머님들이 생각하는 학교 내신은 뭐죠? 계열교과 석차 등급입니다. 맞죠? 인문계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자연계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이죠. 그 3.5등급이 학생부 교과로 하면요, 일부 학기는요 2.8이 될 수도 있고요, 3.5등급 학생이 2.5를 이기는 전형이 있어. 그게 학생부 종합입니다. 3.5 학생이 왜 내신을 열심히 해? 그만해도 돼. 논술 지원자는. 논술은 가장 많은 합격생들의 내신 분포도가 3.5에서 3.5 후반입니다. 특기자 전형은 물론 해당사항 없이겠죠. 정시까지 가면 대부분 대학교가 뭐다? 수능 대기예요. 자, 잠깐만요. 이게 어떤 의미다? 이거를 우리 아이가 입시의 여러 가지 전형 중에 어디를 달려가는지 디렉션, 방향을 모르고 그냥 가만만 다닙니다. 어머님은 설명이 있으니까 시간 나니까 드리겠다고 오늘 이 관념부터 깨뜨리셔야 돼요. 학부모 교실 오시면요, 어머님 자녀분이 어느 전형이 맞는지만큼은 알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다 해드립니다. 제가 대치동에서 화면에 보시면요, 제가 지금 이제 원장님 학원에서 딸 학원 제가 소개하는데 너무 죄송한데, 대치동 비전 21이 음마 사거리에, 죄송합니다, 1,500명 오는 학원이 6개 중에 하나입니다. 작년부터 대치동에 외부 컨설턴트를 다 채용을 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에요. 왜 한다? 학원에 오신 어머님들은 다른 학원 안 가더라도 재원생들은 제가 무조건 관리를 다 합니다. 하루에 보통 제가 6명에서 7명 상담하거든요. 대치동이다 보니까 특이하게도 지방에서 전주 1등 어머님들이 거의 다 오십니다. 제주도에서 오시고요, 공주 한일고 오시고요, 다 오십니다. 물론 1등만 오시는 게 아니겠죠. 여러 많은 외고, 일반고 다 오십니다. 어머님들의 고민은 다 한 가지예요. 입시가 이렇게 바뀌는데 바뀌기 전에 얼만큼 예측도 높일 수 있느냐. 우리 아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어머님 딱 정말 정리하셔야 됩니다. 대입에서는 딱 두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내신하고 수능입니다. 내신하고 수능입니다. 이게 우리 아이가 지금이 중요치 않고요, 1년 후에 고3 때 어디까지 갔을지를 예측을 하셔야 됩니다. 참 어렵죠, 그거. 그러니까 입시를 좀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다? 대치동 가서요, 제가 간 지가 지금 딱 1년 됐거든요, 원래는요. 대치동에서 처음으로 학부모 교실을요, 유료 강좌를 했어요. 그냥 돈을 내고 오실까? 강좌 수준은 굉장히 높였습니다. 지금 6만원 받아요. 한 번에 100명에서 150명 오십니다. 4달만 합니다. 대치동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여기 제가 갖고 오게 돼 있으십니다. 관심 있으면요, 돈을 더 내고 들으세요. 제가 해당하는 만큼 더 드릴게요. 그리고 수업 들으시면서 제가 보통 2시간 강의를 하면요, 끝나면 30분 정도 어머님들 질문을 다 받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밴드 개설해서 밴드에 들어가서 계속 그날 나오는 걸 올려드리고요. 제가 어머님들한테 약속해드린 거는요, 제 강의 들으시면요, 제발 딴 데 가지 마시라고.
딴 데 가서 누가 이상한 얘기를 했다. 어떤 컨설턴트가 갖고 오시라고. 어떤 말을 해설해 드리겠다. 그거를 제가 원장님과 약속을 해서 다음 달 금요일부터 하겠다는 뜻입니다. 해당 사항은 고1, 고2, 고3 해당되고요. 중3도 해당 사항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이걸 잠깐 설명드릴까요? 네. 나머지는 뭐 별령 없고요. 여기 보시면 상담받고 대학 가자는 책이 있는데 지금 어머니께서 프린트로 받으신 이 책이 3월 26일 날 나오는 책인데요. 책이 출간되기 전에 제가 미리 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그 학원에 자소서 설명에 있었지만 이 책이 어떤 책인가면요. 제가 이 책을 세일즈 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 책을 구입하셔도 제 은행 구좌에는 1원도 안 떨어집니다. 제가 재능 기부로 3년 전송했는데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이 책이 결정적 코치가 작년에 TBS 교통방송에서 상담받은 학생 123명 가운데 27명 동의한 학생들을 다 공개한 책입니다. 시중에 나와보시면요. 자기소개서 책이 넘쳐나요. 포트폴리오 책이 많아요. 근데 지금 이런 책은 없습니다. 이 책이 뭐다? 학생의 학교 현황을 공개했고요. 학교 생활 기록부 분석했고요. 학생부에 있는 내용을 어떤 걸 추출해서 자소서를 만드는지 다 보여주고요. 더 궁금한 건 무엇이죠? 자소서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는 걸 뭐라 그러죠? 2단계 확인 인성 면접 부르죠. 면접 때 어떤 질문 나왔는지 그 프로세스를 다 펼쳐놨습니다. 총 27명. 서울대부터 지방교대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얘기하면 좀 애매하지만 이 책을 직접 구입하시려면요 16,500원인데 원장님하고 해서 여기 학원에 직접 학부모 교실 오시면요 제가 10,000원 이하로 구입하게끔 해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책 저자이기 때문에 50%로 구입 가능해요.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만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같이 보시죠. 자, 프린트물 지금 화면에 띄는 거 같이 보셔도 되고요. 제가 오늘 설명의 목적은 이런 것 같아요. 학부모 교실을 좀 홍보하는 것도 있고요. 최근에 발표된 입시들도 있고요. 제가 학부모 교실 4회차 강좌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다 뽑아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혹시 자녀분한테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요. 체크하시고 아까 부탁드렸지만 오늘 설명이 끝나고 저는 어차피 서울까지 가는데 지금 2시간 걸리기 때문에 어차피 늦어도 괜찮습니다. 질문을 좀 꼭 하고 가세요. 어머님들의 질문 수준을 제가 들어야 제가 학부모 교실 준비도가 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요. 가장 좋은 설명회는 뭔지 아세요? 설명회 강사가 혼자 떠들고 가는 게 빵점짜리입니다. 학부모님들이 이해 수준을 사전에 파악해서 따라가야 돼요. 근데 사실은요, 제대로 된 학부모 교실을 하려면 오늘 끝나고 나셔서 저희 원장님께 또는 뭐 저한테 또는 저희 실장님도 계시는데요. 학부모 교실을 제가 오늘 했던 내용을 보고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해주면 좋은지를 그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대치 정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학부모 교실 4회차 강좌가 1년 동안 시행착오를 거치고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저도 압니다. 모든 입시 기관의 학부모 설명회 가보면요. 1회차가 정시 분석부터 하죠. 아니요. 저는 뭐다? 학교생활 기록부 분석부터 합니다. 왜? 학생부 종합전형이 지금 서울대부터 시립대까지가 38%입니다. 8,000명이에요. 학생부 교과가 1,000명이 아닙니다. 특히 고1 어머님들은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저한테 학부모 교실을 아주 잘 들으시고 나서 왜 학생부 기록을 관리해야 되느냐? 왜 학생부 종합을 해야 되느냐? 왜냐고 묻지를 마세요. 어떤 질문 하신다? 어떻게 하면 되죠? 물어보세요. 확률 싸움입니다. 늘어나는데 준비 안 하실래요? 아니면 어떻게 한다? 고3 때 논술 6개 쓰시면 돼요.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자, 화면 보겠습니다. 작년에 수능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보시면요. 수능, 수학, 영어, 물수능 항상 정시 혼란이다. 언제는 혼란스럽지 않았나요? 매년 혼란스럽습니다. 근데 작년에 아주 특이했던 게 뭐였죠? 입시 역사상 처음 있습니다. 자연계 수학비하고 과탐이 둘 다 원점수 100점 만점에 표점이 떨어졌던 첫 해였고요. 어떻게 수학이 영어보다 표준점수가 더 떨어지는 첫 해였습니다. 잠깐만, 표준점수란 영어부터 좀 되게 낯설 수도 있겠죠. 영어에 대한 해설은 나중에 다 설명을 다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 요게 아주 상징적인 내용인데요. 실제로 영어 시험점 보시면요. 작년에 인문계가 1교시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1교시, 2교시 끝나고 3교시 때 시험 안 보고 시험장을 나간 친구가 7,000명입니다. 잠깐만요. 어머니 실제로 수능 당일 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어머님 자녀분들이 다 이 근처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 고소상에 갈 것 같으세요. 천만 말씀. 간혹 어떤 고소상 간다? 재수생, 삼수생 같이 끼어져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정시 상담했던 학생이 뭐라 그런가 하면 시험 보러 갔는데 앞에 앉아있는 형이 연세대학교 잠바 입고 있고 왼쪽이 고려대학교 잠바 입고 있어. 분위기 쫄아가지고 1교시 9급비를 막 푸는데 어머님이 합법과 장문이라는 파트 아시죠? 거기를 풀고 있는데 애들은 모의고사를 많이 풀었기 때문에
시험지 풀다가 몇 페이지가 몇 군데 넘어갈지 느낌이 와요. 근데 시험지가 아무도 안 넘어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완전 공포 분위기야.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감독관이 15분 남았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앞에 앉아있던 연대하고 고대 형 앉아있던 그 시험생들이 시험이 뭐 이렇게 나왔어. 나가버리더래요. 고사장 완전히 엉망이 됩니다. 어떤 고사장은 학생들이 시험 끝나고 너무 크게 울어가지고 아이들이 긴장 상태 때문에 이게 뭐다? 1교시부터 멘탈이 무너집니다. 잠깐만, 이게 어머님 자녀분의 고3 때 실제로 수능 보는 당일날 어떤 교시에서 이런 틀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잠깐만, 12년을 달라왔죠. 사실은 제가 학부모 입시교실 내용 강좌 가운데 수능 당일날 학습법이나 실제로 시험 보는 것까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립니다. 자, 수학비 영어 한 문제 틀리면 2등급이다. 제가 아까 얘기한 게 농담이 아니고요. 작년에 특히 의예과가 973명이 늘어났는데 실제로 의예과 어머님들은 어떤 욕심이 있었을까요? 수학이 정말 어렵게 나와서 우리 아이가 수학을 정말 잘 봐서 수학 못한 아이들이랑 점수 편차를 벌이기 원했었죠. 작년에 역대 수능이 가장 쉽게 나왔고 수학이 너무 쉽게 나와서 실제로 만점자, 원점수 만점과 1등급이 125점으로 표점이 똑같았습니다. 즉 뭐냐면 수학 만점자가 6,600명이에요. 대학교에서 어떻게 버린다? 수학이 물수능되니까 과학탐구에 대한 변별도를 넣어버립니다. 참 안타깝게 돼요. 이걸 지금 미리 하도 필요가 없어. 왜? 다 결과론적인 얘기야. 수능이 끝나야 알아. 대학교는요, 아닌 듯 하죠. 어머님 자녀분들을 아주 정확하게 파악해서 아이들 다 낚아칩니다. 제가 좀 아픈데 찔러볼까요? 왜 수시에 그렇게 많이 떨어질까요? 제가 대치도 없는 얘기합니다. 쓰고 싶은데 쓰셨으니까 다 떨어진 거잖아요. 붙으면 안 쓰잖아요. 솔직히요. 합격률 6%가 안 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있죠? 입사제도 합격률 몇 프로인지 아세요? 20%밖에 안 됩니다. 그럼 저한테 이러세요. 이걸 굳이 해야 되냐고? 왜 할까요? 수능 때 한 문제 차이로 대학교가 바뀝니다. 뭐 안 하실래요? 확률 싸움입니다. 이따가 지금 이 시간에 재수생들이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고3들은 지원 전략을 정말 잘 짜야 됩니다. 그것도 어떻게? 한 학기에 한 번씩. 왜 한 학기에 한 번씩이죠, 어머니?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한 번씩 나오죠. 현재 내신 성적 먼저 파악하시고요. 그 다음 수능 파악합니다. 그러면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기 고1 어머니 많으시죠? 입학하시고 한 학기 끝나면요, 대학교 이미 나왔어요. 전형 이미 나왔습니다. 거기로 달려가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억울한 것 같다? 아니요. 선택이 빠를수록 빨리 집중합니다. 해당 사항 있는 학생들은 다 준비하는데요. 대부분 학생들은요, 안타깝게도 고3 때 컨설팅을 받으러 와요. 고3 때 컨설팅 받으면 이미 늦은 거 아시죠?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수능 다 나왔잖아요. 내신 다 나왔잖아요. 그때는 쓰는 겁니다. 그때는 뭐다? 진짜 자소서 상담이에요. 1단계 문제입니다. 하지만 고1, 고2는 지금 변동사항이 아주 많을 수 있어요. 실제로 아이들이 열심히 하는데 몰라서 못할 뿐입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다는 거예요. 복수정답 생명과학 2만 있었습니까? 영어도 있었죠? 영어에서 한 문제에서 퍼센티지나 퍼센티지 구분을 못해서 오답이 나왔을 거예요. 뭐 별의별 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정시에 어떤 일이 있었다? 동점자가 많아서 실제로 어떻게 했죠? 동점자 처리 기준까지 작년에 처음으로 대학교마다 적용을 많이 했어요. 어머니 절 좀 봐주세요. 만약에 어머니 자녀분이 모 대학교를 썼는데 동점자야. 그럼 인문계에서는 1순위가 뭘까요? 국어겠죠. 자연계는 수학이겠죠. 작년에 서울대가 처음으로 수능 100이었습니다. 근데 서울대가 동점자가 발생했을 때 동점자 처리 기준 1순위가 뭔지 아세요? 학생부 교과였어요. 근데 그 학생부 교과가 어떤 아이가 떨어졌어. 걔가 누군지 아세요? 어머니 혹시 그거 아세요? 수능 끝나고 나서 학교에서 온 거죠? 3학년 2학기 기말고사 보죠. 그게 정시에 들어갑니다. 애들이 몰라요. 다 찍고 잡니다. 왜 찍을까요? 찍고 빨리 편의점 알바 가야 돼요. 에버랜드 갑니다. 이거 다 묻힙니다. 걔가 뭐라 그런다? 절만 빠집니다. 정시 컨설팅 하는데. 수능 다 100인데요. 작년에 연세대학교 수능 90에 학생부 10이었습니다. 그 학생부 10에 교과 5에 비교과 5입니다. 그 교과 5가 뭐다? 등급간에 0.25죠. 작년에 수능 만점자가 연세대학교 의예과를 떨어지고 서울대를 붙는 황당한 일이 벌어져. 왜 그럴까요? 서울대는 수능 100인데 그 떨어진 3명이 연세대학교 학생부가 0.25점수 밀립니다. 물론 나중에 합격을 했어요. 잠깐만. 결국은 입시는 뭐다? 카드를 많이 갖고 있는 게 결국 승리합니다. 제가 쉽게 설명드릴까요? 여기 제가 어머니 원하시면요. 성균관대 합격생 제가 불러올 수 있어요. 걔가 논술을 합격했대. 어머니 성균관대학교 가장 빨리 가는 방법 혹시 뭔지 아세요?
제가 사지선다형으로 말씀드릴까요? 1번에 학생부 교과일까요? 2번 학생부 종합일까요? 3번 논술일까요? 4번 특기자일까요? 아니면 5번 정실일까요? 뭘까요? 맞춰보세요. 예? 논술요? 왜 논술이죠, 어머니? 기술을 많이 쳐주는 자, 성균관대학교는요, 특기자 전형이 없고요. 과학인재 전형만 있는데, 성균관대학교는요, 전체 인원수 가운데 나머지 모든 대학교들이 서울대학교는 수시 100%를 학생부 종합만 뽑는데요. 성균관대학교는 여전히 1100명을 논술로 뽑습니다. 42%예요. 성대는요, 논술을 아니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학생이 성균관대를 논술 합격했대. 그러면 어머님들이 묻고 싶은 질문을 저는 알아요. 이런 질문이야. 학생이 어느 학원 다녔지? 근데 걔가 답변이 뭔지 아세요? 저 학원 안 다녔는데요. 그럼 자네 어떻게 했지? 어릴 때부터 책 많이 읽고요. 학원에서 꼼꼼히 구구쌤한테 본인이 평소에 글 쓰는 거 첨삭받고요. 학교에서 방과 수업하고요. 마지막 파이널 특강 일주일 다녔다. 그리고 그 학생 하는 말이 성대만 썼을까요? 연대, 고대, 특기자, 논술, 학생부 종합 쓰고 그 중에 합격한 게 성균관대 논술이다. 이건 뭘 의미한다? 실제로 합격한 애들은요. 다 중개했다가 하나 딱 된 겁니다. 한두 개. 어머니, 수시 6개 쓰면 애들이 6개 다 붙고 이런 경우 없습니다. 6개 다 떨어진 경우가 아주 흔하고요. 오히려 반대로 연고대 떨어지고 마지막 날 서울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요. 자녀분의 상황을요. 객관적으로 보신 다음에 해당 사항 있는 전형을요. 그것만 애가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폭넓게 할 수 있는지를 1학년 지나고는 빨리 판단해 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런 설명회가 정말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해당 사항 있는 관련된 학부모 교실 강좌만 들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좀 하고 싶어요. 나머지 뭐 쭉쭉 다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 보시죠. 이게 지금 어제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 자료가 혹시 들어가 있나요? 자, EBS인데요. 저도 영어 강사여서 관심 있는데 EBS 영어 지문을 연계를 어떻게 하겠다. 자, 평가원에서는 이제 아시나 봐요. 저도 예전에 영어 강사할 때 실제로 학생들이 수능 특강 한글 지문을 외우게 만들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4등급, 5등급 대들을요. 영어 지문 외우게 만들어서 2등급, 3등급까지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참고로 이게 확정이 아니고요. 3월 말에 확정이 되고 이걸 원래 고3부터 적용하겠답니다. 그럼 현재 자녀분들에게 정진학원에 보신다면 학원 선생님의 수업이 이 부분을 그대로 적용했는지 확인을 좀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요. 자, 1안, 2안인데요. 제가 볼 때는 2안하고 3안으로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거의 확정인 듯한데요. 원래부터 이게 70%가 아니라 EBS 지문은 50%만 하고요. 나머지 20%를 주제는 똑같지만 다른 지문을 사용하겠다. 자, 이건 뭘 의미한다? 영어 난이도 원래 일단 올라질 가능성이 크다. 착각 마셔야 됩니다, 어머님. 작년에 영어가 쉬웠고요. 작년에 영어는요. 제가 첫째가 중학교 2학년이거든요. 걔 풀리니까요. 2개 틀리더라고요. 아빠, 윤 선생님 어린 영어 죄송합니다. 듣기는 안 틀리고요. 요즘은 수능 영어 듣기 틀리면요. 학원이 아니고요. 이비인후과 가셔야 됩니다. 듣기는 워낙 쉽게 나오고요. 독해 문제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시험이 쉬워지니까 어머니 어떤 일이 벌어진다? 수시에서 등급 예측이 더 어려워진다는 사실 아셔야 됩니다. 공부량은 바뀌는 게 없습니다. 더 제대로 하셔야 돼요. 학원을 끊는다고요? 혼자 한다고요? 천만에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학생들은요 정말 몰라요. 보이는 것만 이해합니다. 아이들은. 본질적인 거는요 실제로 그렇지 않다. 자, 그 다음 조금 한번 보시죠. 이걸 뭐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고3 학생들이 수능까지 가게 되면요 어떤 부분이 참 어렵다? 실제로 정시 인원수가 많이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요 이 화면에 보시면요 여기 총 29명 합격생 가운데 실제로 특목고나 자사고나 과중 여기 다 일반고 어머니이시죠. 예. 실제로는 워낙 이걸 준비 많이 했던 학교들 특히 학교 내신 자체가 수능이랑 코드가 똑같은 이런 학교들은요 수시에서 6개 다 떨어져도 정시로 뚫습니다. 워낙 총 18입니다. 지금 보면 29명이 나왔는데요. 요 표에 대한 설명 나중에 학부모 교실 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나중에 집에 가셔서 여기 이혜원이라는 학생이 536점이 가장 높지 않을까? 천만에. 표준 점수로 대학교 가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학부모 교실 때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 말이 좀 어려우실 텐데요. 대학교는요. 점수로 가는 게 아니라 서열로 갑니다. 이 무슨 말인지 설명을 나중에 드릴게요. 아주 깊은 내용이 있는데 사실은요. 근데 이 친구 이혜원 만점자 있죠? 이 친구 작년에 어떻게 됐죠? 연대, 고대, 특기자 떨어지고 수시로 성균관대 덜컥 합격을 했어. 얘가 정시 지원이 안 돼요. 성균관대에서 이 학생을 납치했다고 신문에 크게 난 학생입니다. 이 친구가 지금 성균관대를 등록했을지 안 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강남 대성학원에
등록했을지는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되고요. 한편 여기 보면 인문계 학생 중에 한국사를 안 한 친구들은 서울대가 지원이 안 되죠. 하지만 내년부터 한국사가 필수 영역이니까. 잠깐만, 서울대가 오늘 발표했어요. 여기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어머님, 지금 내년에 고2부터 한국사가 필수 영역이죠. 한국사 서울대가 어떻게 보겠다? 적으세요 어머님. 3등급까지 만점 주겠답니다. 3등급이면 몇 점인가 하면요 50점 만점에 30점입니다. 서울대 지원자 중에 3등급 이하가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느끼면요. 연세대학교 발표 안 했거든요. 입학 관계자 제가 얘기 들었는데 인문계는 2등급, 자연계는 3등급까지 만점 주겠답니다. 그리고 등급 떨어질수록 가산점, 밑에 가점을 주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 학생들도 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물론 정시로 갈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 자녀분이. 정시 갔을 때 물론 이제 만점 다 현황이긴 한데요. 지금 소위 말하는 이제 무시무시한 강남 대선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한 장 넘기시면요. 자, 여기 보시면 서울대 합격생들의 학교들 쭉 있습니다. 한번 좀 파악을 해주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여기 있는 학교들은 상위권 학교들이니까 입학 실적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혹시 이제 그 인터넷 가셔서 네이버에서 서울대 합격 기준의 일반고 학생들을 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현재 어머님 자녀분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실제로 서울대뿐만 아니라 상위권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 학교는 수시가 많이 가는지 정시가 많이 가는지 그 부분들을 확인을 좀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탑10 대학교들이 거의 다 뭐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특목고나 자사고 위주 학교들이 많고요. 일반고 학교는 크게 많이 보진 않습니다. 밑에 있는 공주 한리고도 말이 일반고지 기숙사형 학교인데요. 굉장히 그 학생들 성취도가 아주 높은 학교들이죠. 자, 요거는 지난번에 정시 때 아주 참 특이한 일이 벌어졌는데 오히려 수능 만점자가 연세대학교를 먼저 떨어지고 서울대 붙는 일을 이 말이 뭐냐면요. 수능이 쉬워질수록 예측이 더 어렵다는 그런 예입니다. 이거 뭐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 잠깐 좀 설명드릴게요. 특히 자연계 어머니 잘 들으세요. 자연계 어머니. 물론 학부모 교실 오시면 인문계, 자연계 상관없이 설명드리는데 학부모님들이 고2가 되면 제일 많은 고민이 뭐다? 탐구 선택이에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탐구 선택하는 방법. 자, 지금 화면에 있는 거는요. 현재 물화생지하고 원투 8과목이 있습니다. 이 8과목 잠깐 보시면요. 제가 지금부터 수능 끝나고 나서 모 입시기관의 아주 유명한 강사를 흉내를 내볼게요. 이런 식으로 잠실체육관에서 설명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설명하는가 하면요. 네, 어머니 지금부터 탐구 8과목에 원점수 50점 만점에 표준점수 최고점을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표준점수를 왜 할까요? 표준점수를 자꾸 보는 이유는 시험의 난이도 때문이죠. 봅니다. 생투를 한 학생이 원점수 50점 만점인데 73점으로 가장 높죠. 하지만 화투를 한 학생이 똑같은 원점수 5점인데 이 학생은 68점으로 점수가 낮아 보이죠. 근데 어머님 자녀분이 만약 화투를 했어. 옆집에 있는 친구가 생투를 했어. 이 5점 차이가 억울하잖아요. 5점을 안고 지원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하니 어머님들이 어떤 착각을 일으킨다? 아, 탐구는 표준 점수가 높은 과목을 해야 되는구나. 절대 아니고요. 지금부터 우선순위대로 말씀을 드리면요. 대학교에서는 제가 만약에 대학 입학 관계자입니다. 둘 다 50점 만점이에요. 점수가 왜곡이 벌어졌어. 50점 만점인데 표점이 달라. 자, 첫 번째 결론입니다. 동일한 원점수 50점 만점에 표준점수 최고점은요. 예측이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그 이유가 뭐다? 응시자가 다른 이유도 있고요. 매년마다 출제자가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특히 투 과목 중에 생투나 화투, 특히 생투, 물투 같은 경우는요. 일반고 학생들은요. 하면 안 돼요. 해당사항 없습니다. 누구만 한다? 의예과 지원자 아니면요. 의예과 중에서 가산점을 주는 한양대 정시 3%, 그 다음에 특히 단국대나 그 다음에 강원대라든지 치예과에서 실제로 가산점 주는 대학교에는요. 해당사항이 없어요. 근데 아이들은 합니다. 아이들이 왜 하는지 아세요? 물어보세요. 너 탐구 뭐 좋아해? 아이들은요. 탐구 좋아하는 게 없어요. 본인이 관심 있어서 하는 겁니다. 그걸 좀 막으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점수가 나왔을 때 대학교에서는 표준 점수의 높이를 보는 게 아니고요. 참 특이하게도 대학교마다 홍익대 같은 경우는요. 어떤 학생이 이 점수가 나왔어. 걔는 홍익대를 쓰면 친구가 생투 취삼자 보면 5점의 불리함을 안고 홍익대를 쓸 수밖에 없어. 그런데 서울대부터 최상위권 23개 대학교는요. 이 점수 체계를 어떻게 본다? 이 좀 어려운 용어인데요. 표준 점수의 왜곡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보정 점수를 줍니다. 그러니까 73점은 점수가 좀 깎여서 내려오고요. 얘는 점수가 올라가. 그래서 뭘 보는가면요. 생투 취3점에 100분위가 100이 되고요. 얘는 68인데 100분위 99가 되죠. 만약에 100분위 보는 대학교는 5점이 아니라 1점밖에 안 벌어졌죠.
근데 상위권 대학교들은요 100분위를 안 봐. 좀 어려운 용어인데 100분위 변환 표준 점수라는 용어를 씁니다. 좀 어려운 용어인데요. 아이들이 알아요. 수능 끝나면 보정 점수라 그래요. 보정을 얼마 주냐. 그거를 제가 써드렸어. 어머니 이거 보시죠. 생투나 화투가 있는데 표점 그대로 반영하면요. 홍익 때는 5점이 벌어지죠. 그런데 어머니 여기 1점으로 줄어들었죠. 써주세요.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점수를 좁혀준다. 자, 그렇게 보는 방식이 그 다음 페이지 여기 연세대학교 표를 제가 넣어드렸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여기 73점이 있죠, 어머니? 100분이 100이죠. 보는 방법 말씀드릴까요? 지금 연세대학교 홈페이지에 있는데요. 여기 100분이 100이 있고 여기 70.25가 있죠. 근데 이 앞에 학생이 지금 현재 100분이 99죠? 99인데 69.2. 이 점수가 이렇게 폭이 좁혀집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게 문제가 아니야. 작년에 수학비가 어떻게 나왔다? 만점자가 6,600명이죠. 만약에 어머니께서 대학교 관계자로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수능 끝나고 순간 대학교에서 이 점수 체계를 만드는 교수님들이 있어요. 모든 대학교가 뭘 고민했을까? 6,600명 동점자가 연대나 고대나 서울대 다 쓰겠죠. 얘들을 줄을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다? 유일한 방법은 과탐에 작년도 대비, 그러니까 2년 전보다 작년에 똑같은 100분위의 점수 체계를 버리는 거예요. 즉 뭐냐면 2년 전에 과탐에서 100분위 98을 받은 학생이 67.25인데 작년에는 68.08. 과탐으로 게임이 끝납니다. 입시 끝나자 모든 언론에서 뭐다? 원래 자연계 과탐으로 게임 끝난다. 근데 잠깐만, 우리 고3 학생들 성적이 제일 안 나오는 과목 4교시 과탐입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4회차 수업하면요 작년에 상담하는 학생들 6평, 9평 때 1, 2를 찍는데요 2, 3, 1, 2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연세대학교 혹시 기억나세요? 학생이 연세대학교 논술 썼는데 탐구에서 1등급, 2등급 나왔다 그랬죠, 어머니? 이거 몇 등급이다? 더하면 3이지만 나누면 1.5죠. 이거 2등급이죠. 등급을 충족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아주 특이하게도 어머니, 혹시 자녀분이 딸이시면요 이화여대는 1등급, 2등급이죠. 그러면 이게 지금 3인데 1.5죠. 나머지 대학교는 2등급인데요. 이화여대는 소수점열을 잘라서 1등급 봐줍니다. 그것 때문에 애가 시험, 근데 이거를 모르셔서 시험 보러 안 갔또 누군가는. 잠깐만요. 이게 입시 요강에도 없어요. 지금 이게. 학부모 교실 때 제가 논술만 제가 1시간 합니다. 논술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어머님. 제대로 알고 하라는 겁니다. 제가 논술 얘기 왜 할까요, 어머님? 정말 현실입니다. 일반고 학생들 고3 때 논술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근데 본인이 수능 체제가 되는지를 모르고 하고 제일 안타까운 사실, 학생이 논술 쓰는 순간 갑자기 본인의 수능 공부량을 논술 체제에 맞추기 위한 걸 맞춰버립니다. 그러면 수능 체제도 안 되죠. 그 학생이 예를 들어서 정시 때 학생이 2등급 2개도 안 나와서 인문계가 어디를 갈 수 있을까요? 인서울에 찾아보세요. 검색이 안 됩니다. 진짜요. 잠깐만, 이거를 알고서 논술 학원에 보내시고요. 학원에 학습법 상담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가 뭐냐면요. 원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교과목 여기 있는 학원 강사 선생님들하고도 이런 입시에 대한 얘기를 같이 눈높이를 맞춰가지고 그렇게 같이 하겠다는 뜻입니다, 어머니. 해당 사항이 있는 수업을 들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어머니? 아니면 또 요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죠. 여기 있는 어머니 요거 체크해 보세요. 총 몇 개? 23개 대학교가 방금 전에 실제 수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똑같은 원점수 50점인데 표준점수 왜곡 현상이 난 학생, 이 학생을 구제해주는 학교가 어디다? 저희가 알만한 대부분 상위권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할 이유가 있어야 일단은요. 여기까지. 하지만 작년에는 수학이 워낙 변별도가 없어서 여기서 얘기하는 1점대 격차 벌어진 것도 꽤 컸습니다. 어머님, 연대 합격자 1번 합격자, 2번 합격자가 1점씩 환산점수 떨어진 것 같으세요? 제가 실데이터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소수점 3자릿수 돕니다. 진짜 무섭습니다, 그게. 원점수랑 똑같아요. 실제로는요. 그 다음, 요거 보시죠. 물수능, 불수능이 뭔지를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어머니. 근데, 이게 좀 죄송한 표현인데, 오늘 오전에 그, UA중앙에 평가 에세이신 그 이만기 대표님 그 설명회하고 얘기를 좀 나누시는데, 어제죠? 그저께인데, 황우희 교육부 장관이 청와대 가서 엄청난 혼이 나왔대요. 왜? 영어를 EBS 연계랑 이렇게 해서 쉽게 내겠다고 했다가 EBS 연계에서 뺀다고 하니까 각종 언론사에서 어떻게 된다? 원래 수능이 또 어려워진다. 그래서 들어가서 다시 혼이 나서 다시 보도자료 만들어서 뭐다? 원래 수능 쉽게 내겠다고. 이게 무슨 엿장수 마음인데요. 일단 보시죠. 이게요. 참 이것 때문에 수능 당일 예측이 안 됩니다. 쉽게 설명드릴게요.
화면에 보시면요. 2015년도가 작년도죠. 작년도가 어떤 일이었다? 자연계 학생들이 보는 수학비가 영어보다 쉬웠던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 다음 2년 전이 그나마 좀 어려웠는데 이거 보시는 방법은요. 여기 수학 A하고 B형 보시죠. A형이 인문계, B형이 자연계죠. 자, B형 보겠습니다. 2년 전에는요. 원점수 100점 만점이 138점이죠. 근데 이번에는 125점이죠. 똑같은 원점수 100점인데도 표점이 줄어들고 125점 안에 몇 명이 들어가 있다? 6,600명이라는 거예요. 2점짜리 하나 틀리면요. 123점이 되고요. 작년에 수학에서 2점짜리 하나 틀린 학생이 16명이었습니다. 남학생 14명, 여학생 2명이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상담을 왔습니다. 걔가 수학 하나 틀리고요. 생토 하나 틀렸어요. 가톨릭 때 의을 껐었습니다. 걔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예비번호 6번이야. 근데 학교에 전화해보니까 1등 예비번호 1번부터 20번까지가 동점자예요. 진짜 물어봤습니다. 근데 얘는 왜 6번이냐고. 동점자 처리 기준까지 해도 똑같은데 얘가 왜 6번이냐고. 작년에 가대에서 어떻게 했다? 연소사 순으로 했대요. 연소사 순. 미친이 나오는 거죠. 지금 걔가 어디 있다? 강남 대성원 다니고 있습니다. 또 합니다. 자, 잠깐 밑에 보시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이 자료가 제가 2011년도에 설명할 때 대학인데요. 사실은 수학이 이렇게 나와야 제대로 나오는 진짜 맛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수학 가형, 나형 그랬죠. 수학 가가 자연계고 지금 이게 어머니 인문계 수학 B인 건 아시죠? 이때 보세요. 원점수 100점 만점 몇 점? 153점. 이게 제대로 된 점수 체계예요. 그러니까 이때 어떤 얘기가 가능했었죠? 이 당시만 해도 수학이 정말 중요하다. 올해 국어, 영어 한두 개 더 틀리고요. 수학 만점 받으면 나머지 점수를 다 상쇄하기 때문에 연대, 고대, 서울대, 하이콘 다 지금 나갑니다. 지금 뭐죠? 동점자가 만점자가 6,000명 시대이기 때문에 물론 수학이 작년에 물수능이니까 원래 불수능이 되지 않을까? 이거 모를 일입니다. 전반적인 올해도 수학이 쉬워질 거다. 만점자만 줄이기 위해서 변별도 높은 고난이도가 한두 문제 들어갈 뿐이고 잠깐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수능이 쉬워지면 등급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수시 정지 전략이 둘 다 한 번에 무너지는 게 작년의 첫 해였습니다. 자, 그 다음 이거 넘어가면 되고요. 오히려 더 쉽게 이걸 말씀드릴게요. 이거 보시면 더 쉬우실 텐데요. 국어 B는 인문계 학생들이 보는 거죠. 수학 A 인문계죠. 수학 B가 자연계 학생들이죠. 제가 이렇게 한번 펼쳐볼게요. 이거 벌어지는 사이즈 좀 보이세요? 오니? 벌어지는 사이즈? 이것도 사이즈 보이세요? 얘는 사이즈가 이렇게 많이 벌어질까요? 어머니 이 사이즈를 제가 어느 등급까지 했죠? 1등급이죠. 왜 국어는 1등급이 이렇게 계단형으로 벌어지고 수학 A, 수학 B는 더 줄어들까요? 표준 점수의 사이즈입니다. 시험이 어려우니까 학생들이 쫙 벌어지는 거예요. 잠깐만 시험이 어려워지면요 학생들은요 그 교과목에 대한 성적을 일단 승복을 해. 그리고 학생들을 서열화시키기 때문에 점수에 맞춰서 차곡차곡 쓰면 돼. 이거 보세요. 작년에 자연계 의예과 973명 처음 뽑는데 수학을 이렇게 쉽게 내니까 100분이 지금 100분이 99가 증발돼버렸죠. 요 1등급 안에 몇 명? 6,600명이죠. 다 의예과 쓰고 서울대 일부 쓰고 난리가 안 났겠죠. 얘네 지금 전부 다 뭐한다? 지금 현재 고3 어머니 얘네들이 지금 또 많은 학생들이 대학교를 입학했거나 어딘가 가서 원래 또 놀이겠죠. 이런 식의 경우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학부모님들이 정부에서 얘기하는 정책을 때 믿을 수가 없어요. 사실 정시는 사실은요 수능이 끝나봐야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일단은 뭐다? 정시까지 안 가더라도 수시에서 등급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정말 수능 등급 맞추는 거는 정말 더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자, 요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정시입니다. 어머님 자녀분이 수시 6개에서 승부수 안 나서 정시까지 가실 수 있죠. 그러면 작년에 정시는 몇 번 쓸 수 있죠, 어머니? 수시는 6번인데 가군, 나군, 다군 3번 쓰죠. 여기 써주세요. 한국외대 폐지했습니다. 한국외대가 작년에 장사가 안 됐어요. 이게 또 매년 바뀝니다. 보시면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다? 수학 B에 여기 몰려있는 애들. 요 앞에 보시면 되겠죠? 몇 명? 6,630명이 만점자입니다. 만점이에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2점짜리 하나 틀린 아이가 16명이었습니다. 얘들은 사실 누구였을까요? 16명이. 전부 의예과 지원자였어요. 작년에 의예과 논술 전형 수능 최저 어떻게 되죠? 1, 1, 1 합 3입니다. 수학 하나 틀립니다. 안 되죠? 의예과 논술 3년 내내 준비했겠죠? 준비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런 식의 작년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요거 잠깐 보시면 지금 서울대부터 서울 시립대까지가 몇 명이죠? 6,000명이죠.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요. 물론 누군가는 정시로 가야 됩니다. 물론 화면이 없는 밑에 있는 대학교도 많이 가겠죠. 근데 문제는 뭐다?
정시 때는요, 어머니 전략을 쓸 수가 없어요. 왜요? 점수가 이미 나왔죠. 그걸 쓰는 겁니다. 근데 수시는 뭐죠? 지금 아이가 고1이다, 고2다. 지금 현재 고3인가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왜? 3학년 1학기 학교생활 기록부 마감일이 8월 31일이에요. 아직 안 끝났어요, 누군가는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하나하나 체크를 한 학기에 한 번은요, 누군가한테 점검 받든지 확인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아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자, 이거 의예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의예과 상담 정말 어머니 많으셨고요. 의예과 해당 사항이 없는데 쓰고 싶다고 쓰신 분들 굉장히 많았어요. 수학 한 문제 틀리죠. 1등급책이 안 나오죠. 지원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 요 자료는 작년도 자료인데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린다? 학원이어서가 아닙니다. 오해 마세요. 일단은요, 수시로 가면 좋겠지만, 일단 수능 최저가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지금 뭐다?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에서 이 동그라미 친 학교들 다 뭐죠? 수능 최저가 다 있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수능이 일단 기본이에요. 수능을 무시하고서 수시를 하는 학생들이라면요, 제가 볼 땐 여기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누구? 특기자 전형입니다. 외고 가고 해야 됩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요, 어머니 자녀분이 한양대 가고 싶으세요? 수능 안 보셔도 됩니다. 왜? 한양대가 수시 모든 전형이 뭐가 없죠? 수능 최저 없어요. 설마 그렇다고 수능 안 보게 하실래요? 봐야 되잖아요. 참고로 여기 지금 화면에 원래 바뀐 거 제가 체크만 해드리도록 넘어갈게요. 화면 잠깐 보세요. 여기서 홍익대 있으시죠? 홍익대는 학생부 종합이 없습니다. 홍익대는 미대만 학생부 종합이 있어요. 해당 사항 많이 없으셨다고요. 성균관대, 성균인제 X 하세요. 수능 체제가 폐지됐습니다. 작년에 1등급 하나였고, 아까 보여드렸던 인문계에서 작년에 수능 만점자인 이혜원 학생이 연대고대 특기자 떨어지고 여기 잡혀간 학생입니다. 그 다음, 여기, 참 이게 학생들이 논술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특히 원래 여기 있는 학교들 중에 논술에서 수능 체제를 계속 폐지하고요. 저는 좀 섣부르게 예측하자면 현재 고1 학생들이 고3 때 그때 논술을 보면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논술이 폐지되진 않을 거예요. 계속 있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얘기해도 고대나 성균관대는 논술을 폐지할 의향이 없어. 근데 뭘 폐지한다? 논술 안에서 수능 체제를 계속 맞추거나 폐지할 겁니다. 그럼 뭐다? 논술 변별도가 매우 높고요. 작년에 제가 상담한 학생 중에 한양대 7등급 들어간 애도 있어요. 그러면요, 우리 아이는 6등급인데 걔보다 유리하지 않냐고 이렇게 또 질문하지 마세요. 걔가 얼마나 논술을 준비를 많이 했는지 들어보셔야 돼요. 논술 100이었잖아요. 자, 화면 보시죠. 체크해 주시면요, 여기 건국대학교, 특히 건대가 수능 체제를 폐지했어. 이게 수능 전에 논술 보죠? 제가 좀 걱정이 많습니다. 아이들 많이 뛰어들 듯해요. 그 다음에 서울시립대 X입니다. 수능 체제 폐지됐어요. 아마 현재 고2, 고1이 되면요, 이게 왜 자꾸 폐지할까요? 대입 간소화에 따르면 특정 전형은 그 평가 요소만 보라 그랬잖아요. 논술은 보아야지 왜 수능을 보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수능 체제를 계속 폐지하는. 자, 이 말은 무슨 말? 요거 해당 사항 있으시면요, 이걸 어떻게 고3 때 준비합니까? 빨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고2 때부터요. 제가 논술에 대해서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드릴 얘기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아니나 다를까 논술 딱 나오죠? 자, 지금 보는 페이지가 뭐다? 작년에 9월 6일부터 9월 15일 동안 수시 원서 접수 끝나고 나서 인문계, 자연계별로 수시 접수 경쟁률이 가장 높은 대학교나 학과 흐름을 좀 봐주세요. 이게 매년 똑같습니다. 어머니 보시죠. 인문계 탑10 전부 다 뭐죠? 다 논술이에요.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논술을 안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케이스는 막아야 된다? 어머니 자녀분이 일반고인데 내신이 2.5가 벗어나고 비교과 활동 하나도 안 했어. 그 사실을 고3 때 한 거야. 그때 저한테 문자 주셔. 분명히 여기도 계실 겁니다. 학부모 교실 계속 누적이 되면요, 고3 때 저한테 하신 말씀이, 소장님 대치동 계시죠? 대치동에 어느 학원이 유명하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해당 사항 있으면요, 빨리 준비됩니다. 합격률이 6%밖에 안 된다는 사실 아셔야 됩니다. 왜? 학생들이 준비를 안 하고 논술을 너무 많이 쓰고요. 연세대학교 2만 명 지원하면요, 채점 가능한 시험지가 1,500장 안 됩니다. 그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채점 할 것 같으세요? 어머님들이 되게 궁금하세요. 그 많은 학생들 어떻게 채점을 다 하죠? 하루에 채점 가능해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논술 채점을 한번 갔었거든요. 뭐 이건 좀 말씀이 좀 애매한데, 교수님 딱 들어오시고 하시는 말씀이 1번, 2번, 3번이 있는데 1번은 채점하지 말라고. 1번 맞춘 친구들 2번, 3번 틀리면 의미 없다. 2번, 3번에서 화면에 이 키워드 있는 친구들 다 골라내라고. 왜요? 똑같은 학원 다닌 친구들이고 학생들이 창의력이나 문제에 틀린 친구들 다 걸러냅니다. 그 다음부터 교수님 들어옵니다. 채점할 때 5분도 안 걸려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학생들 다 뭐죠? 왜 채점 안 하죠? 수능 최저 안 되니까 다 추락해 버립니다. 실제로요, 논술 경쟁률이 평균 경쟁률이 45대 1이거든요. 어머니 쫄지 마세요. 그거는 접수 경쟁률이에요. 수능 최저를 통과하는 경쟁률은요, 연대, 한양대가 4, 5년 전에는요, 하위 학과가 펑크 난 적도 있었고요. 펑크가 뭐죠?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한 인원수가 안 온 거예요. 가서 실제로 혹시 그런 거 아세요? 학생 한 명이 한양대 논술 봤는데 자기 이름만 쓰고 왔어요. 합격이에요. 본인이 왜 합격인지 이유를 몰라. 수능 최저를 맞춘 겁니다. 수능 최저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머님들께서는 반대로 생각하셔. 수능이 쉬워지니까 맞출만 하겠다고? 절대 안 그렇습니다. 입시 끝난 어머니 한 번 더 물어보세요. 그 어머니 말씀 안 하실 거예요. 아픈 기억이 많으시거든요. 자, 화면에 보시면요, 전부 다 논술이고요. 이거 보세요, 어머니. 중앙대학교가 9명 뽑는데 1,300명 지원했죠? 경쟁률 148대 1이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죠, 어머니? 130명 들어가는 강의실 10개가 있어요. 그러면 그 학생이 시험 보러 가면서 얘네들 다 제끼면 되겠다고. 한 강의실에 합격생이 한 명도 안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거를 쓰지 말라고 한 거 아니었어요. 해당 사항 있으면요, 빨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물론 논술도 깊게 들어가면, 특히 자연계는요, 논술에서 수리과 같이 보죠. 이것도 고민을 같이 좀 해야 됩니다. 이것도 고3 때 고민을 하니까 문제입니다. 고2 때 미리 준비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자, 보시면 될까요? 자, 작년에 됐죠, 어머니? 등급합 3개가 6입니다. 무시무시합니다. 작년에 국어 어려웠죠? 2등급, 3등급 나오죠? 영어 하나 틀리죠? 2등급이죠? 그 다음 자연계입니다. 자연계는 다 뭐죠? 의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뭐, 이거 보세요. 이 경쟁률 이게 말이 됩니까? 성균관대 200대 1. 이거 의과입니다. 자, 작년에 수시 한번 제가 한 장으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그런데 요거 잠깐 한번 보시죠. 제가 너무 말만 해서 직접 눈으로 한번 보실게요, 어머니. 동영상 2분짜리인데요. 한번 보시죠. 실제 어머니 고3 때 일어나는 똑같은 일입니다. 올해 영어 수준별 시험이 폐지되는 등 수능이 쉬워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수생과 대학을 다니다가 도전하는 일명 반수생이 부쩍 늘었습니다. 덩달아 주요 대학들의 수시 경쟁률도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노경진 기자입니다. 2학기를 맞은 대학 캠퍼스. 강의실 군데군데 빈자리가 적지 않습니다. 중앙대학교입니다. 지나고 나니까 말 없이 학교 안 나오고 하는 애들이 있어서 반수나 재수하러 가나 보다. 그러나 입시학원에는 1학기가 끝나고 등록한 이른바 반수생들이 작년보다 20%나 증가했습니다. 실제 2015학년도 전체 수능 응시생 가운데 재수생은 13만 1천여 명으로 4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작년 수준별 시험으로 어려웠던 영어가 올해는 통합시험으로 바뀌어 상대적으로 쉬워졌고, 지난 모의고사 땐 국어 역시 매우 쉽게 출제되면서 고득점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겁니다. 시험 수능의 기조에 따라서 짧은 기간 안에도 충분하게 수능을 대비할 수 있다고 하는 좀 자신감이 그 주 원인이라고. 또 의학 전문 대학원을 폐지한 대학들이 의대와 지대 신입생 정원을 늘린 것도 재수생이 증가한 이유입니다. 저럴 찬스가 아닐까. 또 확실히 의대 정원이 늘면 의대를 갈 수 있는 어떤 수시나 정시에서 확률도 높아지니까. 재수생들이 이번 입시에 대거 몰리면서 서울의 주요 대학 수시 경쟁률도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반면 경쟁률을 의식한 중하위권 학생들은 원서 마감 직전까지 치열한 눈치 작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노경진입니다. 자, 작년 수시 제가 한 점을 정리해드리고요. 그 다음 바로 동학점. 자, 보시면 밑에 쭉 나왔죠, 어머니? 자, 작년부터 어떤 일이 있었죠, 어머니? 수능 끝나고 수시 접수가 불가능했습니다. 잠깐만, 6개 카드를 작년부터 언제 써야 됐다? 수능 전에 써야 돼. 수시를 쓰는 첫 번째 기준이 뭐죠, 어머니? 우리 아이가 현재 모의고사 수능이 정시 때 100분위가 누적 100분위가 몇 프로일지를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기획장에서 그게 작년부터 그 예측이 무너졌어요. 왜? 평가원 예측도랑 정시 예측도가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걸 보고 써야 되고요. 자, 문제는 뭐냐면 작년에 자연계 학생들도 있고요. 논술이 아이들이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다? 학생들의 수능 최저, 우선 선발, 상당히 높은 수능 최저가 다 폐지된 것도 있고요. 오늘 제가 지금부터 1시간 동안 말씀드린 내용이 뭐다?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입학하는 거는요. 이걸 아이들이 쓸 수밖에 없다는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근데 수원 지역은 다른 지역과 좀 다를 듯해요. 제가 볼 때는 현황 파악을 좀 제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일반부에서 비교과 활동을 할 수 있는 적극적으로 뛰어든 학교들이, 어머님 이렇게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웃집에 누군가가 입사제로 합격했다. 걔가 합격한 대학교는 어떤 학교? 정시로 갈 수 있는 학교보다는 훨씬 더 자유한 학교가 대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좀 제가 설득을 좀 시켜드릴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머니. 요게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대학교 입학 전형에 대한 기본 공식들이죠, 어머니. 어머니, 수시는 저희가 몇 개 전형이 있죠, 어머니? 크게 4개 있는 건 아시죠? 설명 안 드릴게요. 학생부 교과, 내신만 좋으면 됩니다. 어머니, 이 학생들은 봉사, 동아리, 독서활동 필요 없고요. 학생부 종합이 좀 어렵죠? 참 이게 어려운 로직인데요. 이름 같아요. 1.6하고 2.6이 누가 유리하죠? 1.6이 유리하죠. 근데 내신 컷이면 학생부 교과로 줄 수 있는데요. 1.6을 2.6이 이기는 일이 벌어져. 자꾸. 그게 뭐다? 학생부 종합입니다. 다시요. 학생부 교과는 어머니께서 알고 있는 자녀분의 석차 등급으로 끊깁니다. 근데 이거는 컷이라고 안 하고요. 레인지라고 하는데 경희대학교만 해도 현재 그 실제로 학교 홈페이지에 가보면요. 4점대부터 1점대까지 쓰는 학생들의 내신 레인지가 아주 다양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신의 높낮이가 아니라 이 용어를 나중에 제가 이해시켜 드릴 텐데요. 성적 추이라고 얘기합니다. 특정 구간에서 성적이 올라왔을 때 그 당시에 본인의 노력과 경험이 학교에 있는 교과와 비교과를 통해서 나온 것들을 자기소개서에 4,500점 써야 돼. 이게 작년에 다 바뀌었습니다. 요 전형으로 아이들이 준비를 많이 하죠. 특히 전국에서 학생부 종합으로요. 합격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 어딘지 아세요? 인천입니다. 인천이 어떤 지역인지 아세요? 수능 지수가 제일 낮은 지역입니다. 학교 선생님이 아주 어떻게 보인다? 학생부 기록을 정말 잘해주고 있습니다. 이따가 실제 사례 제가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아니면 논술이죠? 아니면 실기죠? 어머니, 여기서 말하는 실기는요. 특기자하고 전공 적성을 얘기합니다. 일부 예체능이 있고요. 정시는 뭐죠, 어머니? 수능입니다. 일부 대학교가 학생부 기록하고요. 하지만 이걸 오해하셔서 수시가 4개인데 원서 접수가 4회다. 원서 접수 여전히 몇 회? 6회입니다. 수시는 몇 회? 3회죠, 어머니. 근데 어떤 대학교들이 있다? 6회 지원에 해당 안 되는 대학교들이 꽤 많습니다. 그 나중에 제가 설명을 다 드리는데요. 하나 유념하실 거든요. 작년이랑 바뀐 게 뭐다? 어머니, 울산과기대 아시죠? 한 달 전에 법제처에서 통과됐습니다. 과학기술을 이어서 울산과학기술대는 올해부터 장경민들 수시 6회 해당 사항 없어. 써도 돼. 그리고 합격해도 정시 지원 가능해. 정시에 쓰는 유니스트가 또 어떻게 뽑는다? 가나다 군에 소속도 안 돼 있어. 하나 더 써도 돼요. 저희가 알고서 쓰셔야 됩니다. 나중에 설명을 다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거 보시죠, 어머니. 이게 중앙유예에서 나온 자료인데, 어머니. 많이 궁금하시죠? 우리 아이가 수시로 쓰는데 정말 합격률이 얼마나 될까? 어머니, 이게 2014년도는요. 2년 전이니까 이때가 대입 간소화가 적용되기 바로 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학생부가 지금 얘기하는 어떤 전형이다? 학생부 교과를 얘기합니다. 30%죠, 어머니. 이게 굉장히 높은 겁니다. 30%가요. 30%가 매우 높은 겁니다. 저는 이 전형이요. 어떻게 보면 수원 지역에서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아쉽다? 상위권 대학교들이 학생부 교과를 안 뽑아. 서울대, 고려대, 성균관대, 서강대 학생부 교과 없습니다. 연세대학교 257명, 한학과에 뽑는 인원수 3명입니다. 한양대학교 내신 1점대 초반만 쓸 수 있어요. 정말 이거 해당 사항 있으면 쓰세요. 근데 많지가 않아, 소수야. 그 다음 뭐다? 입학사정관. 그렇게 요즘 떠들고 있는 입학사정관의 합격률이 20%야. 근데 20%인데 왜 해야 되지? 제가 앞에 1시간 동안 어떤 설명 드렸죠? 수능도 아니라 정시 얘기 드렸죠. 이건 어머니께서 선택하시면 돼요. 혹시 저희가 나중에 어머니 자녀분 성적대 보게 되면요. 누군가는 이 전형 말고요. 누군가는 수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정말 아이가 내신도 안 되고요. 이런 비교과 활동도 하기 싫어하고 논술도 싫다. 그러면 정말 수능 하셔야 돼요. 맞아요. 어머니는 착각이십니다. 누군가가 6개를 쓰니까 나도 꼭 써야 되지 않을까? 정말 큰 착각이세요. 아이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2학기가 돼서 고3 때 옆반에 누군가가 나보다 성적이 나는데 걔가 어디 쓰더래. 그게 관심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2학기 때 죄송합니다. 모든 고등학교 아닌데 일부 고등학교가 거의 자율학습이죠. 애들이 수능 공부에 거의 손을 놓습니다. 집중을 잘 못해요. 이게 다 뭐다? 본인이 쓴 대학교가 마치 합격된 듯한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지원하면요. 합격했다 그렇게 느낌이 오나 봐요.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 논술 보시죠? 논술 합격률이 6%가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논술을 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 안 했습니다. 이렇게 안 되는 이유는 실제로 학생들이 수능 최저 맞추지 못하는 허수 지원자들이 너무 많고요.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씩 첨삭 받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볼까요? 논술을 국어, 수학, 영어만큼 한 과목처럼 한 학생이 있나요? 잘 없잖아요. 그렇게 변별도가 떨어지고 준비도가 떨어지는데 합격하고 싶어하는 건 넓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자,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지금 이 대학교가 작년에
히트를 친 학교입니다. 좀 제가 볼 때는 입시 전형 설계가 저 개인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 학교 때문에 어머님들이 작년에 아주 힘든 학교입니다. 자 보시죠. 어머님 학생부 종합전형이죠. 한번 볼게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기존에 뭐였죠? 입학사정관 전형이죠.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뽑는 전국의 많은 대학교가 가장 많이 선발하는 방식이 1단계, 2단계 단계별 전형이라고 해요. 그리고 1단계에서 뭐라 그러죠? 들어보셨나요? 서류 100이라고 들어보셨죠? 근데 어머님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소장님 서류 100이니까 학교 내신 안 들어가죠? 내신 들어갑니다. 근데 학교에 전화해보세요. 얼마나 들어가죠? 어떤 얘기 하시는지 두루두루 종합적으로 들어간대요. 이게 미칩니다 사람을. 그러니까 1점대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2점대가 붙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환경을 보고서. 잠깐만. 근데 서류 100에는 뭐가 들어간다? 학생의 고3 동안 모든 기록이 들어가 있는 학교생활 기록부. 두 번째, 지난번에 며칠 전에 설명회 들으셨다고 하셨는데 학생부에 없는 내용을 기록하거나 학생부에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걸 뭐라고 그러죠? 자기소개서. 현장에 있는 선생님 써주시는 거를 교사 추천서. 그 다음에 요즘은 많이 폐지가 됐는데 학생부에 없는 내용을 자소서에 쓰는 순간 제출하는 걸 뭐라 그런다? 증빙서류, 포트폴리오. 서울대학교가 3개 받아요. 서강대학교 활동 보충자료 받습니다. 5개를. 잠깐만. 근데 이 대학교는요. 자소서 안 받아. 수능체제 없어. 면접도 안 받아. 게다가 뭐죠? 써주세요. 학생부 교과도 안 봐요.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가 작년에 850명을 이렇게 뽑았어. 논란이 아주 셉니다. 한양대학교가 4월 4일날 설명합니다. 저도 현장에 갈 예정이고요. 제가 한양대학교 공식적으로 항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냐면요. 한양대학교가 4월 4일날 뭐 할 예정이다. 작년도 입시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매년 공개했어. 저는 어떤 걸 공개하라고 항의 사안을 보냈다. 당신들이 이 전형이 입시 전형 설계를 제대로 했다면 한양대 모든 학과에 어떤 고등학교인지 다 공개해야 된다고. 특히 일반 공무원들. 이거 써야 돼 말아야 돼 이게? 우리가 1점대인데. 제가 부끄러운 얘기 좀 말씀드릴까요? 이 책 제가 다음 주에 나오는 책을 제가 미리 드렸죠. 이 안에 서울대 합격생 자소서 들어있습니다. 제가 전화로 학생들 동의를 다 받은 학생들이에요. 이 중에 한양대 학생 2명이 거부했어, 원고를. 왠지 아세요? 걔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 했어. 선생님, 저 합격했는데 제가 왜 합격인지 모르겠어요. 떨어졌는데 왜 떨어진지 몰라, 한양대가. 근데 한양대가 작년에 850명인데 원래 몇 명 뽑는다? 915명, 15명 더 뽑아. 그럼 결론은 뭐죠? 한양대는 뭐만 본다? 학생부 하나. 온리 학생부. 학생부 기록이 잘 돼 있는 고등학교 합격다. 어떤 고등학교일까요?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수원 지역에 이걸로 합격한 학생 한번 조사해보세요. 진짜요. 제가 나중에 학부모 교실 할 때 학생부 종합으로 한양대에 뚫은 학생의 학생부를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글이 어떻게 나오나. 그거랑 어머님 자녀분의 학교 학생부 기록과 비교해보세요. 그리고 학교 가서 얘기를 아주 정중하게 하세요. 근데 문제는 학교 선생님이 안 변해. 제가 이런 강의를 누구 대상으로 한다? 학교 선생님 대상으로 연수를 합니다. 제가 미칩니다. 교장 선생님은 소장님 이번에 있는 대로 얘기해 주세요. 제가 설명하면요. 물론 모든 고등학교는 아닌데 일부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소장님 오늘도 3시간 할 거냐고 지금 회식 자리 만들어놨는데 일찍 가시자고. 학교가 안 바뀌면요. 입사제는요. 참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학교생활 기록부 관리가 이틀 전에 발표됐어요. 그거 이따가 제가 띄워드릴게요. 그 다음 작년에 한양대가 사람들을 고3 어머님들을 울렸는데 이 대학교도 굉장히 좋은 대학교입니다. 신촌에 2호선을 딱 내리면 8시 25분에 뛰는 대학생들이 있어요. 요쪽 학교 친구들 8시 반에 1교시야. 서강대학교. 스타벅스에 들러서 커피 마시고 걷는 친구들 연대 친구들입니다. 잠깐만 서강대학교 굉장히 좋잖아요 언니. 서강대학교요. 서강대학교가 서강고등학교라고 하죠. 서강대 혹시 입구에서요 그 학생 본부에서 비행기 날리면 입구까지 날라옵니다. 거기 가보셨나요? 예. 자 보겠습니다. 서강대학교가 학생부 교과를 작년에 어떻게 봤다? 제가 제목을 좀 자극적으로 뽑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학생부 교과를 유장한 학생부 종합. 이건 또 무슨 말이야? 참 이게 어려워요 어머님. 이게 뭐냐면요. 이런 설명회를 제가 대치동에서 거의 매일 하는데 어머님들이 오신다고요. 뭐냐면 우리말을 못 읽어서 올까요? 수시용황을? 수시용황에 숨어있는 이면을 알고 싶어하는 거잖아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서강대학교가 학생부 교과를 어머니 학생부 교과는 내신만 좋으면 되죠? 스펙 필요 없잖아요. 2년 전까지 인문계는 1.3, 자연계는 1.5 만점 줬어. 잠깐만 얘들이 어떻게 했다? 작년에 인문계를 3.0까지 만점 줬어요. 어머니 자녀분 한번 해볼만 하죠? 자연계입니다. 3.5가 만점 줬어.
근데 떨어지고 특목고 4점대가 붙어. 장난치는 거야? 뭐다 이게? 학생부 교과 75 체크합니다. 비교과 25. 비교과로 떨어뜨려. 학생부 종합이었어. 그리고 여기 붙었던 일반고, 자사고 어머님들이 잠깐만, 학생부 교과는 어머니 경쟁률이 낮아요. 왜 낮을까요? 내신이 안 돼 못 쓰잖아요. 그게 실제로 5대1이나 10대1이 안 돼. 몇 대 몇? 27대1. 왜 이렇게 높은 경쟁이 나왔을까요? 자기소개서를 수능 이후에 내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여름방학 때 수능만 공부하면 되겠죠. 근데 저한테 10명 컨설팅을 의뢰하신 어머님 중에 8명이 취소를 했어. 왜? 2등급 3개가 안 나와. 자, 이게 무섭죠, 어머니?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어머니, 지금 막 필기하셨죠? 필기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필기하세요. 씁니다. 이전형 폐지. 서강대가 원래 폐지했어요. 서강대는 더 이상 학생부 내신으로 못 들어가요. 100이 없습니다. 서강대 가는 가장 빠른 방법. 학생부 종합. 이 전형 인원수를 전부 뭐다? 입사제 전형 돌려버렸어요. 그래도 준비 안 하실래요? 서강대 목표 안 하시면 안 하셔도 돼요. 잠깐만, 이거 바뀌시는 거는요, 매번 확인하셔야 되고, 특히 지금 어머니 말씀드릴게요. 현재 고3 어머님은 4월 달에 수시 요강이 최종 확정돼요. 제가 정진학원에서 할지 모르는데, 제가 5월 달에는요, 대치동에서 대학교별로 분석 강의를 해요. 3시간씩. 어머님들 200명씩 일주일에 2분씩 오십니다. 서울대만 3시간에, 의치하만 3시간씩. 다 입결 다 공개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고2 어머님 계시죠? 입시 계획안이 원래 언제 발표된다? 7월 31일 날 발표 다 내요. 그러니까 올해 내년 거 미리 확인하셔야 돼요. 부탁드립니다. 입법 예고함 때문에 이제 미리 발표됩니다. 고3 때 확인하겠다? 다시 부탁드립니다. 고3 때는 컨설팅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요, 자기소개서나 면접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똑같은 얘기입니다. 현재 자녀분의 내신과 수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그 꼭지점 확인하세요. 둘 다 좋은 학생이겠죠? 내신이 좋은 학생이겠죠? 수능 좋은 학생이겠죠? 판단하세요. 그것만 들어가세요. 근데 아이가 다 할 수 있어. 다 준비하세요. 그겁니다. 자, 그 다음. 자, 이거 보겠습니다. 이런 표가 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거 X 하셔야 돼요. 자, 제가 또 흉내 내볼게요. EBS 또는 대교육 파견 강사들은요, 설명회를 이렇게 합니다. 네, 오늘 안녕하세요. EBS 전용준 강사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내신으로 뽑는 학생부 교과가 전국에 38%를 뽑으니 학교 내신이 중요하겠죠? 학생부 종합은 18%고 논술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아주 적은 숫자를 뽑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대기업의 데이터 근거는 뭐다? 전국의 4년제 대학교 기준입니다. 어머니 자녀분이 독도대학교 지금 목표하고 계세요? 울릉도 대학교입니까? 여기는 뭐죠? 요걸 체크합니다. 탑10 대학교는요, 역으로 돈다. 학생부 교과가 6%고요. 학생부 종합이 34%고 논술, 축소 아닙니다. 상위권 대학교는 여전히 뽑습니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어머님. 준비 안 하고 나중에 쓴다? 그러니까 합격이 안 되죠. 잠깐만요. 좀 제가 좀 아픈 데를 좀 얘기해 드리면요. 실제로 서울대학교를 가장 많이 합격하는 고등학교가 전국에서 내신이 가장 안 좋은 곳이 되세요? 서울대를 가장 많이 합격하는 고등학교고요. 전국에서 내신이 가장 안 좋습니다. 용인, 인사, 상산, 일반전형. 물론 지규는 다르겠지만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뭐다? 대학교들 이미 뭐 했죠? 고등학교의 모든 전국의 1900개 고등학교의 1등급을 다 같이 보고 싶어 할까요? 그거를 못 보게 하는 전형이 늘어났어. 학생부 종합이야. 같은 일반관에서도 달라져. 활동 영역에 따라서. 그래도 활동 안 하실래요, 어머니? 지금부터 학생부 종합 설명 좀 드릴게요. 물론 이게 해당 사항이 어머니 자녀분이 혹시 어머니 자녀 혹시 이렇게 태어난 학생 있으세요? 활동도 싫어해. 발표도 싫어해. 피 뽑는 것도 싫어해. 책상에서 공부 안 해. 그러면 학생부 교과 하면 됩니다. 제가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요. 학생부 종합은 아이가요 좀 뻔뻔해야 됩니다. 활동을 좀 해야 됩니다. 자, 보시죠. 어머니, 제가 이거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한 장으로 요렇게 보세요. 보시는 방법. 자, 어머니, 학생부 교과 있죠? 이거는 내신만 좋으면 됩니다. 보시죠. 탑10 대학교가 몇 프로 뽑는다? 대교육 자료는 의미가 없어요, 어머니. 1500명, 6%입니다. 이거 싸움 하실래요? 서울대, 고대는 학생부 교과 없습니다. 내신만 안 봐요. 성균관대, 서강대 방금 전에 기억나세요? 폐지했다 그랬죠? 그거를 여기 체크하시면 됩니다. 일반형으로 바꿨어요. 서강대는 학생부 종합으로 가야 됩니다. 앞으로. 자, 어머니 자녀분이 목표하는 대학교가 있는데 그게 어디로 바뀌는지도 모르시고 그냥 공부만 한다? 공부도 해야 되겠죠. 제대로 알고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이 뜻이고요.
문제는 연대, 한양대 요 많은 학교들이요. 지원 가능 학생들 내신 등급이 1점대 초반입니다. 1.1, 1.2. 자연계 그나마 1.3 정도. 4월 4일 날 한양대 공개합니다. 홈페이지 보세요. 4월 4일 제가 아마 설명회 우리 학부모 교실 하는 시즌이거든요. 그때 와서 제가 자료 다 드릴게요. 눈으로 직접 확인하세요. 그 다음 두 번째 아닌 거다. 학생부 종합 몇 명? 8,500명. 자 어머니 잠깐만요. 입시는요. 확률 싸움입니다. 물론 우리 아이가 이 확률에 해당되는지는 다른 얘기겠지만 그 다음에 지금 이 전형들이 현재 고2, 고1은요.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대학교들이 왜 이렇게 뽑고 싶어 한다? 조금 대학교들이 아픈 데 잘 찔러볼까요? 학교 내신을 똑같이 보고 싶지 않은 욕심 아주 큽니다. 그렇다고 일반고가 불리하다 그건 아니에요. 실제로 수능에서 얼마나 가기 힘든지를 아신다면요. 해당 사항 있으면 준비하셔야 돼요. 하지만 논술이 축소되는 게 아니라 봅니다. 고려대학교 가는 가장 빠른 방법 논술입니다. 1100명이에요. 그 다음에 성균관대 보세요. 무려 1200명입니다. 그리고 광역으로 뽑아요. 그 논술 좀 해야 됩니다. 성대 수원 캠퍼스 가려면요. 성균관대 입시 설명회가 다음 주부터 시작하거든요. 제일 먼저 마감된 곳이 어딘지 아세요? 수원입니다. 수원에서 서울대 아닌가요? 거기가? 예? 한번 써야 되지 않을까요? 잠깐만요. 재밌는 얘기 말씀드릴까요? 혹시 아시는 어머니, 아버님. 성균관대 논술에 수능 최저가 있겠죠? 수능 최저 기준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성균관대는요. 머리도 잘 써. 어머니, 그 우리가 수능 때 몇 개 영역 있죠?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개 영역 있잖아요. 근데 성균관대학교는요. 논술에서 6개 영역이 있어요. 이건 무슨 말? 국어, 수학, 영어, 탐구가 2개죠. 탐구를 하나의 영역으로 봐. 6개라 그랬죠. 마지막 하나가 뭐다? 제2외국어 한문. 그리고 2등급 3개 나오는데 제가 우스꽝스러운 시나리오 한번 짜볼까요? 우리 학생도 있는데요. 만약 우리 학생이 시험 보러 갔어. 성균관대. 1교시 아침에 수능 당일날 엄마랑 싸웠어. 국어 시험 보기 싫어. 엎드려 잤어. 9등급 괜찮아. 수학 원래 못해. 다 찍었어. 9등급 괜찮아. 어머니께서 도시락을 너무 열심히 하셔서 먹다가 배가 불러서 어머니가 잤어. 탐구를 보는데 돌아가신 할아버지 나온 거야.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2등급 찍었어. 탐구도 2등급이야. 그 다음 기초 베트남어를 내가 아랍어로 신청했어. 지금 IS 가 있는 김군을 위로하면서 내가 잘 찍었어. 18점. 작년에 18점이 2등급이야. 그렇게 갑니다. 아니 물론 그러진 않겠지만 이거 누가 만들었다? 성균관대는요. 삼성 인력팀에서 만듭니다. 입시 전형하면요. 어머니 굉장히 좋아 보이죠? 근데요. 경쟁도 폭발합니다. 다 똑같은 조건입니다. 어쨌든 아니면 정시다. 자, 그 다음 요거는 지금 현재 고등학교 몇 학년? 2학년 어머님들은 요거 머릿속에 넣고 계셔야 되고요. 현재 고3 어머님 이런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올해 실패하면 내년에 한국사 공부하셔야 되고 국어 통합입니다. 난이도 아닙니다. 새로 공부하셔야 돼요. 저는 어떨까요? 원래 입시 결과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앞으로 3년 동안 입시 결과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올해 바뀌고 내년에 뭐다? 한국사, 국어 통합되고요. 그 다음 현재 고1은 영어 절대평가죠. 대학교가요. 지금 미치는 거예요. 입시 계획을 못 만들어. 예측이 안 되니까. 매년마다 바뀌어. 왜 그걸 이렇게 건드릴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밑에 보시면 한국사 오늘 서울대학교 발표한 내용 여기 보세요 어머님. 자 보시면요 1등급이 50점 만점에 8점이죠. 오늘 체크합니다. 원래 서울대 발표가 뭐라 그랬다? 내년에 2017년도에 3등급까지 만점 처리입니다. 서울대 3등급 안 나온 애가 쓸까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국사를 부담 안 주려고. 근데 연세대학교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연세대학교 공식 발표는 아닌데 연세대학교 입학 관계자 물어보니까 인문계는 2등급까지 만점, 자연계는 3등까지 만점입니다. 하지만 요거 원래 8월달에 좀 보세요. 한국사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자들은 학교에 따라서 실제로 한국사 성적에 가산점을 좀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요. 그건 다른 얘기예요. 세부 사항을 아직 보셔야 돼요. 마치 이게 어머니 이거 아시죠? 자연계가 수학 B 안 하고 수학 A를 하게 되면 수학 B 한 친구는 가산점을 받죠. 이것처럼 마치 한국사도 대학교에 따라서 다양한 가산점이 막 복잡하게 경우수가 나올 거예요. 자녀분이 그런데 역사 교육과 쪽으로 쓸 예정이야. 그러면 꼭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요 한 장으로 모든 입시 내용 다 끝납니다. 많이 들어보신 내용이어서 제가 설명 안 드리고요. 참고로 요거 체크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9번에 보시면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어머님이시죠. 절대평가가 확정인데
이게 5등급인지 9등급인지는 아직 발표 안 했고요. 2주 전에 매경에서 발표했는데 그게 5호로 나왔습니다. 이게 거짓말이 아직. 원래 8월달 발표된대요. 무서운 사실 아세요? 어머니 5등급이 되면요. 잠깐만 9등급 그럼 우리가 좀 친하죠. 지금 등급 체계랑 비슷하잖아요. 90점까지 1등급 들은데요. 만약에 5등급 그러면요. 시험 보고 나서 한 달 동안 아이가 본인이 몇 등급인지 모릅니다. 예측이 안 돼요. 이걸 하겠대요 그런데 입시기관에서요. 평가원에서요. 자, 그 다음 지금 바뀌는 거는 계속 11월 둘째 주고요. 현재 고1은 11월 셋째 주 수능 본다. 별 내용 아니고요. 자, 지금 중요한데요.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거 소장님 저희 아이가 2.5등급인데요. 저희 아이가 3.5등급인데요. 제가 뭐라 그랬죠? 어머님 질문이 틀렸습니다. 학교 내신이 지원하는 전형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이 된다. 이걸 누가 얘기를 안 해주니 고3 때 확인을 하면 그때 이미 다 끝났죠. 고3 9월달에 그것도 확인해. 원래는 9월 9일에 접수인데 보시죠. 학생부 교과가 당연히 어머니 뭐죠? 내신이 가장 높겠죠. 1.15. 종합이 교과보다는 비교과니까 2.15. 어머니 부탁드립니다. 논술은 3.5까지 나오면 스탑하세요. 정말 논술만 6개 쓴다면 논술 대부분 합격생들의 내신 석차 등급이 3.5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오해. 의예과 논술 있죠? 1점대입니다. 1점대들이에요. 연대 경영학과 1점대 많습니다. 어머니. 그러니까 수능 체제도 맞추고요. 논술도 하고 학생부도 아주 좋은 애들 있어요. 제발 그러니까 논술 쓸 때 과를 좀 낮추세요. 쓰고 싶은데 쓰지 마시고요. 두발. 인문계는요. 복수 전공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연계는 좀 다르지만요. 특기자. 저희 아마 여기는 외부 학생이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정시에서는 대부분 수능 100이죠. 자, 그런데 모 대학교는 오히려 이거를 그러면 교과 성적이 아주 유리한데 오히려 교과에 뽑는 애들이 가장 적어 인원수가. 종합이 13이야. 논술이 19야. 특기자가 제일 많아. 어느 학교? 연세대학교. 잠깐만요. 대교 발표를 보지 마세요. 의미 없습니다. 어머님 자녀분이 현재 시점으로 내신과 수능에 어느 정도 위치 우위를 보시고서 정말 목표하는 대학교가 여기서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찾으셔서 거기에 맞추셔야 됩니다. 코드를요. 그러니까 대형 설명회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대형 설명 여기는 모든 어머님들의 해당 케이스 모르잖아요. 그래서 설명할 수도 없죠. 60분 주고 제가 학원의 설명회를요 거의 이틀에 한 번씩 가는데요. 제가 제일 답답한 설명회 주제가 원장님께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30분에 설명해달래요. 사고 납니다. 설명할 제가 서울대만 설명할까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 요 표는 잘못 보면 어머님 오해될 수 있는데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경희대학교입니다. 경희대학교 홈페이지 있어요. 보시죠. 어머님 제가 레인지가 뭐라 그랬죠? 학생부 교과는 1.5, 1.7 뭐 딱 있어요. 근데 학생부 종합은 합격생들의 내신의 폭이 아주 커. 왜 그럴까요? 1단계가 뭐라 그랬죠? 서류 100입니다. 여기 보세요. 5.5 잠깐만. 어머님들은요 우리 아이보다 유리한 것만 찾아봐. 불리한 아이를 체크해서 5.5 딱 나오는 순간 바로 어머님들이 소장님 저 애가 4.5인데 얘보다 유리하지 않을까요? 근데 얘가 누구인지 경희대학교 설명회장에서 나왔어. 어머님들이 경희대 입학지 하도 전화를 많이 하니까요. 경희대학교 입학사정관께서 이 5.5등급이 누구다? 첫 번째 이 학생을 소개를 하는데 미국에서 살다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주도로 학교를 편입해서 자전거를 타면서 제주도에 있는 해양 지도를 만든 학생이다. 영어랑 일본어를 아주 원어민처럼 능통하게 하고. 얘가 5.5가 의미가 있을까요? 어머니 혹시 지난주에 예전에 혹시 어머니 한 4, 5년 전에 곤충 박사라고 혹시 아세요? 차석구 학생. 아 모르시나? 예. 그 연세대학교 창의 인지전형 걔가 내신 8등급에 연대 들어갔잖아요. 그때 언론사에서 앞다투어서 그 학생을 확대 보고했고 MBC가 그날 드디어 내신을 와서 뽑는다고. 그 학생이 학교 그만둘 뻔했어요. 연세대학교 전형 로직이 틀린 겁니다. 어머니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전형을 누가 쓰는지 아셔야 됩니다. 어떤 스펙을 갖고 있는지 아셔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지금부터 설명드린 학생부 종합은 현재 어머님 자녀는 소속되어 있는 고등학교가 이걸 쓸 수 있는 환경인지를 보셔야 돼요. 환경이 안 되는데 제가 쓰라고 절대 권유 못합니다. 그럼 또 사기꾼이 됩니다. 아무리 설명드려도 소장님이 얘기하시는 이런 비교과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우리 학교에 없어. 근데 아이가 그런 동아리 된 것들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어. 그럼 다른 얘기입니다. 저는 뭘로 판결한다? 나중에 학부모 교실할 때요. 어머님 자녀분들 학교 생활 기록부 가지고 와보세요. 제가 판별해 드릴게요. 어머니 학생부 어떻게 가져오시죠? 어머니 학생부 갖고 계시죠?
대답이 없으시네. 제가 지금 많이 힘들거든요. 네, 조금만. 어머니, 학생부 보신 적은 있으시죠? 어디서 보셨죠? 나이스. 출력기 보셨나요? 출력기 보신 분. 어떻게 출력하셨죠? 학교 가세요? 어머님께서는 어디 출력하셨죠? 빨리 가도 어머니, 학교 선생님을 만날 필요가 없이 집에서 출력이 가능해요. 공인 인증하신 다음에 나이스 들어가셔서 프린트해서 시각장애인 클릭하세요. 출력됩니다. 어머님이 시각장애인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엑셀 파일로 딱 나와요. 제가 얘기했다고 하지 마세요. 학교 선생님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도 학생도 안 가지고 오실래요? 그럼 제가 못 도와드립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이름을 할까요? 제 머릿속에 원장님께서 수원 어머님들 깍쟁이를 하셔가지고 제가 얼굴 어떻게 하면 좋지? 깍쟁이에서 벗어나게 좀 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자, 근데 언니, 요 말씀 드릴게요. 이게 어머님께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경희대 입학사정관에 어떤 얘기 했다? 어머니, 대학교가 학생부 종합전형 왜 많이 뽑을까요? 제가 좀 다른 얘기 말씀드릴까요? 학생들이 대학교를 덜 그만둬. 좀 혹시 이해되세요? 잠깐만. 어머니 자녀분이 경희대를 입학했어. 3월달에 MT 딱 가죠. 애들 뭐 하는지 아세요? 소주 마시면서 야, 너 뭘로 들어왔어? 너 뭐야? 너 뭐야? 다 조사해. 난 수능이야. 엄마 나 집에 가고 싶어. 내가 이렇게 왜 손해보고 학교를 다니지? 제일 먼저 학교를 그만둔다고요. 억울하니까. 수능 정시가 점수 한두 문제 차이잖아요. 그 다음 논술 애들이 갑입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서 요리 만들고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친절하게 대하는 친구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걔들 왜 그럴까요? 수능으로 못 간 학교를 비교과로 뚫었잖아요. 그런데 종단기 연구를 해보니 아시죠? 학생부 종합전형 친구들이 2학년 때 논술이나 정시보다 학업 성취도가 훨씬 높아요. 물론 그런 어떤 형식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대학교 입장에서는 죄송합니다. 아이들이 등록금을 또박또박 내더라. 얘기 안 해도 학교에 30분 일찍 오더라. 물론 이제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근데 서울대학교가 전체 인원수를 학생부 종합 물론 서울대는 다른 얘기겠죠. 전교 1등이 났으니까. 잠깐만 이런 전형들이 계속 늘어난다는 게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머님. 이제 더 이상 저한테 왜 준비하는지 묻지 마세요. 저한테 이거 질문하실 때는요. 우리 아이가 동아리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어머님 질문에 따라서 제가 답변을 달리 드릴 겁니다. 아니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학부모 교실 한 번 더 들으시라고. 그 다음 정시입니다. 숨이 콱 막히죠, 어머니? 만약에 정시로 가게 될 때 어머니 이 점수가 확정은 아닙니다. 대략 보시죠. 어머니 요 학교는 많이 보셨죠? 서울대, 연대고대 100분이 0.8이니까요. 작년 같은 경우 학과에 따라서요. 틀린 개수가 2개에서 5개입니다. 그냥 손가락 5개 정도. 그러니까 1교시 9고에서 3개 이상 틀리면 이게 나와야 돼요. 그냥 시험 안 보고. 자, 그 다음 어느 학교죠? 성균관대죠? 서강대, 한양대죠? 100분이 2%고요. 어머니 우리가 100분이 4%까지가 누적 4%니까 그 보통 우리가 1등급이 4%까지라 그러죠. 여기 학교 볼까요? 중앙대, 여기 어디죠? 경희대, 죄송합니다. 이화여대, 경희대. 이거 어느 대학교죠? 오바마 대통령이 동문이시래요. 제가 얘기 안 했습니다. 이 학교에서 얘기했어요. 한국외대. 예. 이게 서울시립대고요. 여기 왜 독수리가 한 마리 보이죠?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 아닙니다. 학생들이 고3 때 깜짝 놀란 학교입니다. 한국항공대. 항공대가요. 94, 95 이렇습니다. 만만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특히 항공대에 제가 이름이 길어서 외우지도 못해요. 항공교통 법학 우주 물리 법학학과 있어요. 상당히 높습니다, 어머니.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건국대, 숙명 동국대 다 좋습니다. 여기 이 근처에 인천의 하버드 대학교 아주 좋은 대학교, 아주 대. 여기까지가 이제 100분의 7이죠. 단국대 보시죠? 국민대 있고. 자, 여기가 어머니 100분이 10%예요. 90입니다. 잠깐만. 2등급이 89까지죠? 서울여대가 정시로 이렇게 갑니다. 이게 인문계예요, 어머니. 잠깐만. 그러면 어떤 게 스토리가 가능하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어떤 대학교에서 20명을 뽑는데 그 20명의 서열을 알 수가 없어. 누군가는 수능으로 들어오고 누군가는 논술이고 누군가는 입사제야. 서울여대를 누군가는 억울하게 재수 3수에서 정시로 가는 애들이 있고 논술로 3, 4 합치를 맞추고 논술 가는 친구들이 있고 발원 플러스 인재 전형으로 내신이 3등급, 4등급인데 뚫는 애도 있고 내신 1등 후반대나 2등급 초반대인데 학생부 교과 이렇게 다양하다는 뜻이에요. 이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요. 잠깐만 근데 이 학생들이 여대를 싫어해요. 제가 여중 요거 나왔는데 여대 쓰라고요? 서울여대는 여대를 안 보여. 수능 끝나고 확인해봐. 여대가 얼마나 높은지. 이 모든 비극이 왜 일어날까요? 현재 수능으로 어디를 갈 수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언제? 이번에 3월 11일 모의고사 보셨잖아요. 3월
27일 나오죠. 혹시 이제 수원 경기지역 시험 혹시 안 보셨나요? 안 보셨죠? 그럼 6월달 나오겠죠? 6월달 시험 보시고 한 번은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그 다음 학생부입니다. 드디어 이게 오늘 하이라이트입니다. 어머님 제가 하고 싶은 거 결국 어머님들을 왜 제가 지금 거의 1시간 반 동안 끌고 왔다? 이거를 설명드리려고 한 거예요. 사실은요. 보겠습니다. 이게 뭐죠 어머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자 어머님 지금 고등학교 어머님 정도 되시면 학생부 1번부터 10번까지 외우셔야 되고요. 제가 대치동에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쪽지 시험 봅니다. 정말요. 쪽지 시험과 잘 보신 분들 제가 1회 컨설팅 해드립니다. 아 정말요. 어머님 입시를 아셔야 됩니다. 학교 선생님한테 가서 당당하게 따지고 싶으세요? 알고서 따지셔야 돼요. 학교 선생님이 이 복잡한 내용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 다 아실 수 있을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올해 2015년도 학교생활 길러잡이가 이틀 전에 발표됐어요. 그거 지금 교환을 다 고치고 있습니다. 제가 내일 지방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고치고 있는데요. 자 어머니 잠깐 보시죠. 제가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 거 아시죠 어머니? 여기서 교과가 뭐고 비교과가 뭐죠? 교과가 몇 번 어머니? 당연히 어머니 제가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네, 조금만 반응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과가 몇 번이죠 어머니? 아이들 성적 몇 번 했어 보죠? 그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니. 예. 예, 어머니 감사합니다. 예, 깍쟁이 어머니 아니세요 어머니. 예, 어머니 의견을 내주셔야 됩니다. 자, 교과학습 발달상이 어머니 우리가 교과라 그러고 나머지가 다 비교과예요 어머니.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학생부에 이제 작년부터 뭘 못 쓴다? 여기 제가 의도적으로 하나 틀리게 넣어놨어요. 몇 번? 4번에 뭘 준다 어머니? 4번에 지웠구나. 죄송합니다. 원래 교회상이 있었는데 교회상뿐만 아니라 어떤 항목에도 교회상을 쓸 수가 없어요. 다 안 됩니다. 교내상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학교 내에 있는 활동만 다 하셔야 되고요. 사실은요 어머니 지금 화면에 보는 이 내용 제가 학부모 교실에 하면 1차시 때 2시간 동안 학생부만 설명합니다. 제가 2년 전에 바꿨어요. 저도 이렇게 바뀔지 몰랐어요. 학생부 기록이 이렇게 중요한지요. 자 어머니 화면에 잠깐 하나 보겠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좀 벌어졌는데요. 좀 보시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아들의 대학 입시를 위해 교사에게 돈을 주고 관련 서류를 조작한 학부모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돈을 받은 교사는 학생 대신 100일장 글을 지어주는가 하면 각종 허위 기록도 만들어줬는데요. 이런 조작된 서류로 해당 학생은 유명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최원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오늘 오전 서울에 있는 유명 사립고등학교 M모 교사를 전격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제2여고 국어교사 민모 씨, 지난 6월 시험 문제 유출 혐의로 구속된 뒤 자신이 개입한 또 다른 입시 비리를 추가로 경찰에 털어놨습니다. 학부모 49살 이모 씨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고 그 아들의 입학사정관제 준비를 지도했다는 겁니다. 민 교사는 100일장 응시용지를 아예 직접 써줘 이 씨의 아들이 근상을 받게 하고 120시간 넘는 병원 봉사활동 시간을 부풀려 상까지 2차례나 받게 했습니다. 다녀오지도 않은 해외 체험학습을 했다면서 그림까지 그려냈습니다. 북유럽을 10일 동안 체험학습을 했다고 이렇게 보고서가 나왔는데 실제 출입국 기록이라든지 이런 내용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학부모 이 씨는 다른 학생이 아들 이름을 달고 발표대회에 나가게 해 가짜 수상 경력을 쌓기도 했습니다. 학생이 제출을 하면 그걸 보고 쓰는 거지 봉사활동 하기 위해서 발표회와 통하게 되겠지만 사실 그 부분도 실제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 씨의 아들은 이 서류들로 입학사정관 전형에 지원해 지난 2012년과 지난해 유명 대학 2곳에 합격했습니다. 노골적인 허위 기록이 잠깐만 제가 오늘 멈춘 이유가 뭐냐면요. 이 학생이 2년 전에 어딜 합격했다? 경희대학교 한예에 입학했어요. 잠깐만 어머님 제 질문 좀 드릴까요? 어머님 자녀분이 이 전형을 썼어요. 대학교 입학사정관이 학생부 먼저 볼까요? 자소서를 먼저 볼까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뭘 먼저 볼까요? 학생부? 자소서는요? 만약에 학생부를 먼저 보면요. 학생부 다 읽고 그리고 학생부 해당되는 자소서 읽고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요? 어머니? 아이들 서류 확인하는데 얼마 걸리는지 아세요? 10분이 채 안 걸립니다. 이건 제가 지금 말씀 못 드리고요. 학부모 교실을 하면 실제 대학교에서 컴퓨터 화면 제가 띄워드릴게요. 이미 다 공개가 된 자료도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린다면요. 일단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학교마다 달라요. 보통 일반적으로 자소서를 먼저 봐요. 자소서를 보고 그 근거가 학생부에 어떻게 됐는지를 애가 없는 거를 쓸 수도 있겠죠. 소명했는지
있는 거를 구체화시킨지 보고 그걸 뽑아서 2단계에서 물어보면 뭐라 그런다? 확인 인성 면접 보래요. 근데 이게 뭐냐면요. 경희대학교 혹시 그 유명한 전형 아세요? 네오 르네상스 전형이 있어요. 아주 유명합니다. 서울대 다음으로 경희대가 제일 많이 뽑아요. 900명입니다. 근데 2년 전에 이걸 포트폴리오를요 몇 장 내기 만들었다? 50장. 이걸로 들어간 애들이 꽤 많았어요. 말도 안 되는 컨설팅 엄청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학생부 인구가 이게 다 폐지됐어 작년에. 그러니까 학생부를 조작해버리면 대학교는요 선생님들 미래되거든요. 얘가 나중에 들어오고 제보고 와서 애를 자른 겁니다. 이런 케이스예요. 어머니 조심하세요. 대필 아주 과도한 첨삭 혹시 잘 통과했어. 입학 후에 확인되면 나중에 퇴교당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곳곳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해당 대학 입학사정관들은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사정관제 전형은 학생부 경희대학교죠? 해서 서류를 평가하는 건데 이제 허위 사실을 조작을 하게 되면 대학이 이거를 일일이 검증할 방법은 없습니다. 비뚤어진 모성이 키워낸 아들의 거짓 학교 생활. 대학 측은 형사처벌 결과에 따라 이 씨 아들의 합격을 취소할 방침입니다. YTN 최원석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문제는 뭐다? 방금 전에 그 사건 때문에 며칠 전에 이게 이틀 전에 나온 내용 요거 혹시 자료가 없을걸요? 있나요? 네, 넣어놨네. 네, 제가 넣어서 그러네요. 자, 이거 보시면요. 요거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이게 원래 2015년도 최신판입니다. 나중에는 2시간 정도 어머님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선생님이 잘못 기록된 거를 조목조목 따질 수 있는 근거를 아셔야 돼. 이게 참 힘들어요. 아니 애들 공부하면 되지 이런 걸 다 알아야 되지?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뭐다? 학교에서 전국에 있는 모든 1900개 고등학교가 아이들의 학생부를 잘 써주지 못한다는 게 현재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학부모님께서 한 학기에 한 번은 출력하셔서 아이가 활동을 했는데 누락이 돼 있거나 왜곡된 부분을 정정당당 얘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괜히 선생님 앞에서 쫄지 마세요. 정말 얘기하셔야 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요. 제가요 상담하다 보면요 어떤 분들이 오시는가면요 물론 이제 뭐 여러 많은 직업들이 오는데 나중에 끝나고 저한테 명함을 주는데 진로부장 선생님 학교생들 꽤 많이 오세요. 본인들도 아이가 있겠죠. 이런 얘기들 다 듣습니다. 그 속사정은요 또 나중에 또 많은 사연을 좀 풀어드리는데 한번 내용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서 제일 큰 게 뭐냐면요 올해부터 교내 수상 실적 중에 교회 수상과 유사한 이름의 상들을 전부 다 폐지하게 만들었고 제가 있는 대치동에서는 이미 경시대를 다 없애버렸어요. 많은 고등학교들이. 경시대를 없애고 뭘 만들었다? 혹시 기존에 이런 대회 이름 아세요? 교내 지리 올림피아드 폐지, 교내 토익대회 폐지. 왜? 올림피아드, 토익 뭐죠? 교회상이죠. 인증대회죠. 그래서 이걸 뭘로 바꿨다? 수학, 과학, 융합 탐구대회, 경제, 수학, NI 발표대회. 어쨌든 거기서 거기인데 이름을 아주 3번 했습니다. 문제는요,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안타까운 거는 이렇게 바뀌는 것들을 아주 발빠르게 반응하는 고등학교 역시 어디다? 자사고나 특목고예요. 일부 지역의 명문 일반고. 근데 많은 일반고 선생님들이 바뀌었어? 그럼 없애면 되지 뭐. 아이가 자신의 재능을 일반고는 안 그래도 수상 경력이 부족한데 이거 어머니 광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참 안타까워요. 제가 하는 방법이 어머니 그러면요 학부모 지원단 만드셔가지고 동문회랑 학교생들 압력 좀 가하시라고. 진짜예요. 제가 학교 가서 노골소리 합니다. 학생 인생이 잡혔는데 학생이 재능이 나왔는데 그거를 써줄 수 있는 수상 경력이 없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 지금 3월달에 발표됩니다. 학교마다. 잠깐만요. 지금 3월달에 학교마다 이거 공문서로 나올 예정이에요. 학교에서 교내 수상실적 실적이 바뀔 예정입니다. 체크하시고 뛰어드셔야 돼요. 준비하시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맞다고 판단되시면요. 근데 이거를요 아는 부모님들이 거의 없어요. 아이가 내신 1점대인데 고3때 옵니다. 텅 비어 있어요. 학생부가 10장이 안 돼요. 못 쓰죠? 종합전형은. 교과 쓰죠? 자, 그 다음. 요거 보시면요. 자, 요거 써주세요. 암기. 이거는 외우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학부모 교실할 때 요걸 제가 설명했는데 끝나고 저한테 물어봐. 소장님 동아리 몇 장 세죠? 제가 아예 좀 언짢은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 수업 시간에 조셨죠? 저희들요 아이들하고 똑같아요. 나가면서 다 잊어버립니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오른손에 지금 볼펜 떨어뜨리면요 아이들 등급 하나씩 떨어지는 심정으로 정리를 다 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 잠깐 설명드리죠. 2년 전에는 학생부 기록이 어머니 굉장히 여유가 있었어요. 올해부터 뭐다? 글자 수가 다 줄어들었어. 혹시 어머니 여기 경험 있으세요? 원래 1월, 2월달 학교에서 학생부 기록을 해야 되니까
참고할 만한 거 써내려가는 학교 있나요? 이쪽에? 전혀 없나요? 여기는요? 전혀 없나요? 자, 좀 말씀드릴게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수원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가실지 모르겠지만, 서울은요, 이렇게 됩니다. 애들 보고 써오라 그래요. 자동, 동진, 독서활동원. 이걸 언제? 1월달, 2월달. 자, 오늘 써주세요. 1년에 학생부 마감되는 게 딱 두 번입니다. 1학기는 8월 31일. 2학기는요, 12월 1일인데, 12월 1일은 고3만 해당되고요. 여기 고3 말고 고1, 고2는요, 학년이 바뀌는 1월달에 마감이 돼요. 그래서 대부분 서울 쪽에 있는 고등학교들 최근에 어떻게 한다? 두 가지 방법을 써요. 이렇게 가전통신문에 언제까지 써오라 그래요. 애들이 써오면 선생님이 학생들 불렀다가 요거 이거 한거 맞아? 면접해서 맞으면 확인 사살이 딱 되면 그 다음 거의 다 올려줘. 똑같이. 또는 어떤 학교가 있는가 하면요. 갑자기 애들 보고 야 이번 주에 우리 학생부 낼 수도 있어. 준비해서 했다가 수업 시간에 갑자기 수업을 취소하고 종이 한 장 다 그 자리에 다 써내라 그래. 그 자리에서. 그거 다 걷어서 똑같이 올려줘. 아니면 일부 학교가 어떻게 한다? 어머님 에듀팟이라고 하시죠. 에듀팟에 올리면 그걸 확인하고 있는 학교가 있어. 어머님 학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빨리 확인하세요. 나중에 가서 학교생한테 섭섭한 얘기 하지 마세요. 아니면 죄송합니다. 때로 몰려가셔서 왜 이렇게 안 해주냐라고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항의를 하셔야 됩니다. 학생부 기록에 대해서. 혹시 아니면 여기 아직 한 번도 학생부를 출력한 적이 없다? 오늘 당장 가서 출력해보세요. 죄송합니다. 어떤 경우에 있다? 텅 비어있는 공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잠깐만. 지금 벌써 3월달이죠? 소급 안 됩니다. 그 텅 비은 처럼 해야 돼요. 그러면 고3 때 자소서 쓸 때 텅 비어있는 공간을 소명을 해야 되겠죠? 2단계 면접가 물어봅니다. 자네 그 왜 비어있지? 이런 고등학교를 대학교에서 어떻게 한다? 페널티 줍니다. 그건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이걸 설명드려도 학교가 안 바뀌면 어려운 부분은 좀 있긴 있어요. 하지만 적극적으로 좀 준비를 하시면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릴게요. 자, 어머니 요거는 제가 다 설명 못 드리는데 하나만 딱 볼게요, 어머니. 동아리가 2년 전에 몇 자였죠, 어머니? 2000자였죠. 올해부터 몇 자다? 올해 이미 500자예요. 잠깐만. 제가 제일 많이 상담하는 어머님들이 용인외고랑 청신국제고예요. 애들이 한 학기에 동아리만 5개씩이에요, 6개씩. 그러니까 2000자를 썼다가 500자니까 학교에서 뭐라 그랬다? 지침서가 2개만 써. 애들 미칩니다. 어머니, 글자 수가 많은 게 유리할까요? 적은 게 유리할까요? 많은 게 유리해요. 적을수록 내가 한 게 많은데 쓸 수 있는 스토리가 한정됩니다. 어머니, 결론 내드릴까요? 앞으로 학생부는 어떻게 쓴다? 이 말이 좀 어렵겠지만 학생부를요, 자기 소개서처럼 써야 됩니다. 동아리를 아직까지 이렇게 쓰는 친구, 내가 참가한 동아리는 25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아무도 관심 없어요. 동아리를 왜 소개를 해? 네가 한 얘기만 써도 500자가 부족한데 본인의 역할만 해야 됩니다. 어머니 3박자입니다. 내가 가입한 계기, 그 다음에 내가 배운 점, 그 다음에 동아리를 통해서 삶의 변화. 삶의 변화가 뭐죠? 이건 아주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동아리를 통해서 교과 성적이 향상, 동아리 활성화, 동아리를 통한 리더십,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내가 자소서 할 때 제가 작년에 내 지금 자소서만 한 120명 정도, 거의 한 200명 정도 상담했는데요. 그거 다 뿌려서 설명을 또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 지금부터는요, 덮으시고 화면만 보세요. 이 자료들은 제가 화면으로만 보여드릴게요. 자, 어머니, 실제 사례입니다. 화면 보세요. 제가 오늘 1시간 30분 동안 분당선 타고 오면서 경기도 쪽 지역 애들만 제가 골라냈습니다. 보세요. 어느 학교인지 제가 인적사항 다 지었습니다. 실제 어머님 자녀분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보세요. 이 학생이 고3 때 교내 경제 경시대 최우수상, 방크, 은상, 그 다음에 독도사랑 글짓기에 학생들은요, 요렇게 나오면요, 자기소개서 써오라고 하면 어떻게 써온다? 작년에 자소서 2번이 몇 자? 1500자예요. 500자 이렇게 써. 빵점짜리 자소서. 잠깐만, 어머니 이게 연동되는 거 보세요. 이 학생이 그 당시에 얘기했던 교내 경제 경시대회에 본인이 썼던 글감의 주제는 뭐냐면요. 경제, 부흥하는 경제대국은 역사에 대한 인식이 올바른 국가가 실질적인 경제국가다. 그래서 본인 일반고 옆에 있는 자사고 방크 동아리 활동을 보고서 방크를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방크 동아리 회원들하고 독도를 갔다 와서 감상문 썼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컨설팅할 때 어떻게 한다? 어머니 이게 굉장히 좋아 보이죠? 저는 별로 안 좋아 보여요. 이 친구가 최우수상 받을 당시에 경제 교과목의 성적을 8번에서 같이 봅니다.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그 당시 경제 선생님의 세 분의 특기사항이 500자를 같이 봅니다. 이게 퍼즐이 맞아야 돼. 이걸 누가 얘기를 안 해줘. 자소서를 어떻게 그렇게 쓴대 그냥. 라는 식으로. 이게 빵점이죠. 요걸 묶어서 천자입니다. 그 다음
이거 좀 굉장히 잘 나온 친구이긴 한데요. 어머니 예, 보시면요. 어머님들 최근에 가장 많이 얘기하시는 게 RNE인데요. 이 학교는 전공 탐구 대회를 1년을 합니다. 어머님 혹시 학교에서 소논문이나 학술 세미나 하는 학교들이 일반부 꽤 많아요. 예. 제가 아는 선생님이 지금 고척 고등학교 계시는데 그 학교에서 얼마 전에 신문이 크게 나왔더라고요. 보통 대학원 수준은 아니지만 소논문이나 R&E, 리서치 앤 에듀케이션 하는 학교들은요. 보통 한 1년 정도를 잡아요. 논문 작성법, 주제 선정하고 여름방학 때 논문 심사받고 그다음 2학기 때 통과하고 잠깐만 그 되게 있어 보이죠? 저는 별로 안 좋아. 이런 학생들 오죠? 물론 얘는 전교 1등인데 제가 뭘 물어본다? 자네가 만든 소논문의 주제 어떻게 잡았지? 그 질문을 얘가 못해요. 무도사 한 친구입니다. 60대 중반에 아버님 건축사 가셨어요. 무슨 말? 이게 대학교에서 모르고 갔죠? 다 알아요. 아이가 자기가 있는 건지 아니면 친구들하고 같이 도와서 무도사 있는지가 다 나옵니다. 그걸 속일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이거 보시면 이 친구가 영문과 지원자인데 교과 성적이 이미 증명됐죠? 영장문 나가죠? 학교 영어 연극대회죠? 그 다음 에세이까지 본인의 영어 교과 성적에 대한 흥미를 비교과 활동으로 쭉 이렇게 연동했던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영문과로 지원하기 위해서 본인이 쭉 이렇게 스펙이 나오는 친구들이고요. 그 다음 자격증 2등 취득 사항인데요. 뭐 해당 사항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학부모 교실때 설명드리는데 아까 방금 원장님이 저한테 이제 부탁을 하나 물어보시더라고요. 학생이 해당 사항이 없는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학원 수업 안 듣고 서울에 가더라. 미칩니다 이게. 학생부에 등재가 가능한 자격증의 의미가 있고요. 일단 혹시 어머님 자녀분이 상경계열 지원자여서 혹시 많이 들어보셨죠? 매경이나 한경태세 이거 있으면 합격을 누가 보장한대요? 절대 아닙니다 어머님. 3박자입니다. 첫 번째, 내가 지원하는 모집단이랑 관계 있는 자격증의 의미가 있겠죠. 두 번째 뭐가 더 중요할까요? 이 학생이 면접하면 뭐가 나온다? 교수님이 자네의 자격증 어떻게 땄지? 네, 정진학원에서 경제 수업을 이건 아니잖아요. 뭐다? 학교 프로그램을 활용한 자격증 취득 스토리입니다. 무슨 말? 방과후 수업이나 경제연구 동아리, 경제학수정 이해되세요 어머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세 번째 질문이 뭐다? 자네가 이게 1급인 건 알겠는데 이 자격증을 활용해봤어? 이건 무슨 말? 네, 이 자격증을 통해서 다시 돌아와서 우리 학교 급식실에 학생들의 경제하고 학생들의 상관관계라든지 또는 밑에 보시면 최근에 학생들이 제일 많이 따는 게 KBS 한국어 능력 검정 시험인데 이걸 통해서 우리 학교 학생들의 언어 순화라든지 특히 북한과 우리가 통일이 됐을 때 북한에서 쓰는 언어랑 우리 언어가 함께 통합이 됐을 때 그 당시 학생들의 인식조사나 설문조사를 해봤다. 지금 뭐다? 자격증의 높낮이보다는 자격증으로 배운 역량을 활용해봤냐. 이게 포인트입니다. 어머니. 이거 자랑질 하시려면요. 어디로 쓰시나? 특기자로 쓰세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머니 뭐가 중요하다? 학생이 갖고 있는 재능을 나누고 배려하셔야 돼. 그게 2주 전에 서울대학교 입학식에서 누가 얘기했었죠? 김난도 교수님이 얘기하신 공동체의식입니다. 한 번이라도 인터넷 들어가셔서 김난도 교수님 연설문 들어보세요. 공동체의식 한양이 서울대에서 마지막으로 본 키워드입니다. 자, 요거 잠깐 보시죠, 어머니. 이게 부적절한 사례인데 보시죠. 진로 지도사항인데요. 이 학생 보세요, 어머니. 1학년 때 중등교사하고 2학년 때 젠틀 오거나이즈죠. 이게 어떤 직업군인가 하면요. 보통 학생들이 이벤트나 이런 어떤 조직 이벤트나 문화 행사 같은 거 하는 그런 직업군인데요. 이 학생 글이 잘 나와 있죠? 뭐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근데 그 뒤에 친구 보면요. 자, 이 학생이 똑같은 일반고고 같은 담임 선생님이세요. 짝꿍이야, 둘 다. 근데 이 친구는 꿈이 문화기획자나 이제 관광 이벤트 쪽을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꿈이 뭐죠? B 학생은 마케팅이죠. 그런데 글이 토시안 안타리도 똑같아. 사실 형님 꿈이 다른데 특기사항이 똑같아요. 이 학생이 똑같은 대학교 둘 다 썼어요. 둘 다 떨어진 케이스예요. 어머니 이거 누구 책임일까요? 학교 선생님 책임이라 하기엔 또 애매해. 왜? 학교 선생님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 애가 써내라고 하니까 안 써내. 물어보니까 애가 답변을 못해. 이게 실제 상황입니다, 어머니. 많은 고등학교들이 특히 꿈이 다른데도 특기사항이 똑같아. 이런 고등학교를 대학교 어떻게 한다? 페널티를 준다고 합니다. 4년도부터. 학교에서 이런 말 몰라요. 무슨 말인지를. 어머니 자녀분이 피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고3 때. 미리 손을 쓰셔야 됩니다. 학교 분위기 빨리 파악하세요. 아니면 학교 가서 학부모 지원을 하시면서요. 이런 학생부 기록에 대한 거를 빨리 얘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사항이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 어머님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겁니다. 아이가 꿈이 바뀐다. 학년별로 꿈이 바뀐다고 해서 대학교에서 떨어뜨리진 않아. 근거가 있어야 돼요.
자, 제가 질문 드릴게요. 이 학생이 외교관이죠. 좀 평범해 보이죠. 2학년 때 이걸 뭐라 그러죠? 국제개발협력 진로의 성숙도 이렇게 이거 들어보셨나요? 진로가 좀 구체화됐다. 그럼 되게 있어 보이죠. 막 이거 보이다 보니 막 상막 찍으시는데 아무 해당상 없어요. 근데 이 친구가 2단계 면접 가서 어떤 질문 받는지 아세요? 자네 ODA가 뭐의 약자야? 어머니 뭐의 약자죠? 얘가 ODA를 모르면 얘는요 새빨간 거짓말장이에요.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t예요.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인데 경제 상황했습니다. 이럴 수가 없다고요. 어떤 애들 오는지 아세요? 본인이 동아리를 만들었대. 동아리가 영어 이니셜이야. 그게 뭐 약자인지 본인은 몰라. 본인이 동아리 부장인데요. 거짓말장이에요. 어머니 학생분은요 기록된 모든 것들을 다 물어볼 수 있습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이건 무슨 말? 진정성 들어보셨나요? 다 확인을 한다. 나머지 쭉 보시면 되고요. 한편 이거 보세요. 초등학교 고3인데 제가 실제 상담할 친구인데 제가 여기다가 교육연구사라고 넣으라고 했어요. 이 친구 뭐냐면요. 진짜 초등학생이 꿈이에요. 그럼 교대를 지원해야 되는데 얘가 모의고사 성적도 꽤 잘 나와. 100분이 98.5 이렇게 나와요. 정시에서 서울교대도 한번 해볼 만해요. 그럼 얘가 6장 카드를 서울교대 하나만 쓸까요? 6개를 다 쓰고 싶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넣으라고 했어요. 교육연구사를. 그러면 어디 지원이 가능할까요? 교육학과. 서강대학교 심리학과에서 교육심리학 다 가능해요. 이걸 어떻게 알죠? 대학교 전공 가이드 다 열어보셔야 돼요. 코딩을 맞추셔야 돼요. 이거는요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들고 오시면 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도와드릴게요. 아이가 열심히 해요. 근데 학생부에는 다른 얘기가 적혀있다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자, 뭐 동아리 좀 넘어가고요. 나중에 뭐 많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친구 보세요. 놀푸른 지역 아동센터에서 학습 지도 쭉 하고 있죠. 봉사 시간만 200. 오해 마세요. 200시간을 꼭 해야 된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200시간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80시간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오해 마세요, 어머님. 근데 이 친구 꿈이 뭐다? 이건 어디 쓰던 글일까요?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이런 거 있죠. 본인이 1학년 때 뭐 했다? 중등교사는 2학년 초등교사야.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다? 늘푸른 지역 아동센터에서 다문화가정 아이들 대상으로 학습 기초를 해. 근데 얘가 뭘 했는지 아세요? 제가 애를 물어봅니다. 야, 너 봉사 가서 봉사 끝나고 뭐해? 뭐요 선생님? 끝나고 빨리 집에 가고 싶죠. 얘가 뭐 하는지 아세요? 아이 손을 잡고 집을 방문했어요. 집에 가보니 어머님 아버님 안 계시고 할머니 계시고 할아버지는 폐우주셨고 그때 얘가 제일 먼저 누구한테 전화한지 아세요? 엄마 아빠한테. 평소에 제가 불만했던 거 정말 죄송하다고. 그리고 이때부터 얘가 뭐 했다? 상담 일지를 씁니다. 잠깐만. 교대, 사범대 지원자들은요. 학습 멘토링 이외에도 혹시 그거 아세요? 솔리언 또래 상담? 일반고에서 기초발치마반 다 있어요. 상담 일지, 또래 상담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잠깐만. 자녀분이 의대 지원자예요? 의사들은 안 씁니까? 환자 기록을 다 써야 돼요. 상담 일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성적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아픈데 좀 실례 돼. 다 1등급이죠? 이런 거 보여드리니까 이거 한 장 달래요, 어머니께서. 이게 은행에 주는 2달러도 아니고요. 자, 문제는 뭐냐면, 자, 보세요. 이거 말고 이거 보여드릴게요. 지금 학생이 2학년이죠. 작년에 제가 상담한 학생입니다. 참 어려운 게 3학년 1학기 때 성적이 떨어지면 참 곤란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머님. 자, 다시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전체 토탈이 아니라 성적의 추이라 그랬죠. 갑자기 떨어지는데 떨어졌을 때 이유를 보니 3학년 1학기 때 갑자기 과하게 동아리 활동이나 임원을 했어. 그 앞뒤가 안 맞는 스토리입니다. 이해되세요? 얘가 국어, 수학, 영어가 1, 3인데 등급이 하나씩 다 떨어져.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럼 제가 대학교를 낮춥니다. 1단계, 2배수, 3배수에 못 오르죠. 한편 어떤 애가 있다? 성적이 오른 애도 있어. 다 1을 다 찍었어. 괜찮잖아요. 잠깐 보세요. 1학년 때 2.3, 2학년 때 1.5, 3학년 때 1.4. 성적 추이가 오르잖아요. 얘가 문제가 있어. 이거 보세요. 5등급짜리 2개. 버리는 과목이 있어. 혹시 처음 들으세요? 이 친구가 저한테 뭐라 했다. 선생님, 저 인공계 때 생명과학 성적 잘 나올 필요가 있냐고 제가 한 대 때리려고 했습니다. 울컥해가지고. 서울대 교대 지원자가 아니어도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전반적인 전체 성적의 성실성을 보고요. 입학사정관, 제가 누구나 얘기 안 할게요. 뭐라 그랬다? 학생의 최고 성적과 가장 최저 성적이 1.5에서 2.4가 벌어지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다. 얘가 2단계 면접 가서 제일 먼저 받은 질문. 자네가 성적 등급은 좋은데 왜 2학년 2학기 때 이 과목 성적이 떨어졌지? 얘가 할 말이 있을까요? 버린 거잖아요. 물론 합격은 했습니다.
어머니, 학생부 종합전형 서울대 교대 지원 중 아니어도요. 특히 인문계 학생들이 갑자기 생명과학, 특히 자연계 학생들이 학교에서 일본어 중국어 막 버리듯이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평균 등급 2등급이면요. 그건 최소한 4문제 맞춰야 돼요. 그걸 마치 4, 5로 버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꼭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가고요. 자, 독서도 제가 참 드릴 말씀이 너무 많은데요. 제가 지금 그 원장님하고도 인연이 돼서 아마 4월달부터 뵙겠지만 전국에 제가 직접 가는 학원이 한 8군데가 있는데요. 일부 학원은 아예 1학년부터 독서 프로그램을 지금 하는 학교가 꽤 많아요. 언제? 중간 기말 끝나자마자 학생부 독서기를 놓기 위해서 학원에 있는 국어선생님과처럼 책을 맞춰서 그 자리에 책을 쓰게 만듭니다. 그런데 책을 읽으려고 하면 애들 다 도망가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때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수법이 뭐다? EBS 지식 채널 5분짜리. 반응이 없으지? EBS 지식 채널 아시죠? 저도 집에 책이 성인용 9권, 2권을 다 봤는데요. 어머니, 제가 컨설팅 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자, 학생이 인문계 자연계가 와요. 그 학생이 이번 학기에 듣는 사회교과목, 과학교과목에 단원을 펼칩니다. 이번 학기 때 그 단원에서 본인이 진로랑 관련된 단원이 나와. 노인복지야. 본인이 봉사를 해봤어. 그리고 노인복지 관련해서 제가 EBS 동영상이랑 그거랑 관련된 영자신문이랑 혹시 테드닷컴 아시죠? 테드닷컴 내용이랑 그 다음에 또 제가 뭘 준다? 아이가 역량이 가능하면 그 관련된 혹시 최근에 그 무크라 아세요? MOOC? Massive Online Open Course라 그래서요. 전 세계 석학들의 동영상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특히 그 외국 학생들은요. 3년 전부터 쏟아집니다. 왜? 본인이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역량 자체가 본인이 소화가 다 돼서 더 높은 것까지 가는 거예요. 그거를 애가 해서 수업 시간에 발표해서 그 글이 어디 나오게 만든다? 선생님의 세부 넣는 특기사항 500장 찍히도록 합니다. 서울대는 이거 하나로 면접봅니다. 이거 나중에 또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다음 요거 보시죠. 어머니, 보통 학생들은요 독서 활동을 주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머니 고3 때 애들이 눈물을 흘려요. 본인의 학생물을 보고. 왜? 구분을 딱 보니까 선생님 저 이렇게 책 많이 안 읽었는데요? 본인이 모르는 책이 한 30권 있어. 제가 그러죠. 야, 엄마가 한 15권인 것 같고요. 아빠가 한 10권 정도. 아이들은요 책을 일단 쓰기 바빠요. 책을 써내기 바빠. 그리고 나중에 판단합니다. 잠깐만. 서울대가 자소서 4번에 책 몇 권 보죠? 3권 봅니다. 왜 3권 볼까요? 3권만 봐도 충분해. 오늘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데요. 제가 드렸던 요 자료 안에 이게 지금 시중에 책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서울대 최근에 합격생의 그 실제로 독서활동 4번 나중에 보세요. 어떻게 썼는지를요. 자, 보시면요. 아이들이 최근에 이렇게 쓰고요. 이거 보세요. 이 친구가 서울대 합격생인데요. 독서가 한 30권, 40권 있는 거 같으세요? 딱 10권 있어요. 요 책 한 권인데요. 요거가 500자입니다. 어머님, 책은 양으로 승부하는 게 아닙니다. 질적으로 승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책을 요약이나 감상하는 게 빵점짜리입니다. 독후감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독후감 대회가 아니에요. 교수님들이 책 내용을 몰라서 보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서울대 최근 합격생 2년 동안 가장 많이 읽은 책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가 다들 지도 바깥으로 행군해 고3 애들이. 두 번째 책이 뭔지 알까요? 다들 아픈가 봐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학생들이 그 두 권의 책을 읽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학교 책임이 아주 커. 왜? 모든 고등학교 권장 도서야. 두 번째, 학생들 책임이 커. 왜? 그 책이 쉽게 읽혀. 느끼는 게 없어. 감상 위주로 써. 그렇다고 해서 그 책을 읽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그 책을 2,000명이 읽으면 2,000명의 다른 느낌이 나와야 돼. 근데 학생들이 1,000편 읽는 쪽이고요. 서울대 지원자들의 80%가 제일 먼저 네이버 검색합니다. 제가 그럽니다. 너 교보문고에 근무해? 책을 홍보하고 있어요, 지금?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참 어렵습니다. 서울대는요, 절대 포기 못합니다. 독서활동. 왜? 서울대가 뭐라고 그랬다?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가 독서활동이 제대로 안 되는 거 알고 있다. 한편, 독서활동은 사교육, 공교육 전혀 상관없이 책을 통해서 아예 지식의 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학부모 교실 제가 2차시 때 실제 합격생들의 면접 후기를 보여드릴게요. 교수님들이 학생의 자소서를 보고 어떻게 질문하는지를. 잠깐만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아셔야 되네. 자소서 쓰는 방법 뭐다? 잘 쓰는 게 중요치 않아. 어떻게 쓴다? 면접 때 질문을 유도하게끔 써야 돼요. 참 어렵습니다. 이걸 나중에 틀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시중에 나와 있는 합격 사례 정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똑같이 한 문장만 옮겨 쓰세요. 유사도 5%입니다. 제가 이거 1년을 한 게 아니어서 말씀드려요.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자, 오늘 결론인데요, 어머니. 이거 보시죠. 지금 그 다음 장 나와 있는데, 잠깐만. 지금까지 설명드린 걸 보니, 자, 오늘 써줍니다. 한양대 보이시죠? 한양대가 이제 뭐가 이해된다? 자소서를 안 보는 이유가 이제 이해가 돼. 왜? 한양대가, 어머니 제가 뭐라 그랬죠? 한양대는 작년에 자소서 안 보고, 면접 없고, 수능 최저 없고, 학생도 교과도 안 봐. 그럼 뭘로 100을 봐? 여기 나와 있어. 이게 작년도인데요. 원래 2016년도 똑같습니다. 요거 마무리를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보시죠. 여기 적성 보이시죠? 40. 쭉 가세요, 어머니. 요거 잠깐만 체크할게요, 어머니. 수상 경력은 뭔지 아시죠? 아이들의 경시대나 학업, 수상, 학업 수상이 있죠. 요거 4번 동그라미. 그 다음, 8-2 동그라미. 4번과 8-1을 동그라미에서 뺐습니다. 자기소개서 1번. 아, 자기소개서 1번이 학생부의 4번과 8-2에 있구나. 그럼 작년에 자소서 1번이 뭐였다? 고교 재학 기간 동안의 학업에 대한 노력과 경험이에요. 학업 성적부터 물어봐. 그 다음 7번 한쪽에 뽑으세요. 이건 뭐다? 자기소개서 2번. 작년에 자소서 2번이 뭐다? 고교 재학 기간 동안에 의미 있는 활동과 실천한 사례를 쓰라. 참치가 뭔데요, 어머니? 자, 동, 봉, 진. 4개잖아요, 어머니. 비교과 활동이잖아요. 그 다음 인성이 뭐죠, 어머니? 7번과 10번을 묶어서 씁니다. 작년에 자소서 3번. 3번이 뭔데요? 인성 항목. 이 4가지는 외우셔야 돼. 어머니, 이 4가지가 뭐죠? 나눔, 배려, 협력, 갈등관리. 다시 나눔, 배려, 협력, 갈등관리입니다. 나눔, 배려가 뭐예요? 봉사활동. 협력, 갈등관리가 뭐죠? 임원활동입니다. 어머니, 활동을 해야 됩니다. 학생부에 기록이 있어야 자소서 쓸 수 있어요. 성각 강좌는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이 서울대예요. 특히 지금 고1 어머님들은요, 물론 서울대 목표가 아니라면 제가 어떻게 말씀 못 드리는데, 입사제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 자료가 2015년도 학생부 조합, 아니면 어머님, 제가 학부모 교실 자꾸 얘기해서 들으시라는 것 같은데 안 들으셔도 됩니다. 요 자료가 필요하시면요, 저한테 오늘 끝나고 제 뒤에 메일이 있죠, 어머님. 제가 메일 공개드렸나요? 제 연락처가 있는 겁니까?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제 메일로 요청하시면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요거 꼭 필독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예, 어머님, 요거 필독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보시면. 자, 화면에 보세요. 이 제가 컨설팅 할 때 쓰는 프로그램입니다. 학생의 내신 성적 나오고요. 학생의 모의 성적으로 편차를 이렇게 하는,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예, 마무리를 좀 하는 점에서 뒤에 한번 보시죠. 아, 이건 아니고, 넘어가고. 자, 어머니, 오늘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무리할게요. 요거 잠깐 펴보세요. 자, 학생부 종합을 하든, 논술을 가기 위해서 수능 최저를 맞추든, 아니면 정말 어머님 자녀분이 저랑 학부모 교실 다 들어왔는데 아무리 봐도 우리는 학생 종합이 아니야. 그러면 정시도 됩니다. 왜냐면 4회차가 정시 2시간 동안 누군가는 정시로 가야 돼요. 제가 정말 여기 와서 제가 컨설팅이나 어떤 이유 때문에 뭘 꼭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보시면요, 이 학생이 제가 고등학교나 어떤 교육기관에 캠프 갈 때 따라가는 여학생입니다. 이 친구의 시간표를 천천히 보시고 현재 어머님 자녀분의 책상에 붙어있는 시간표랑 비교해보세요. 차이점 뭐죠? 차이점 뭐죠, 어머니? 차이점 모르세요? 자, 저희 제가 아들만 둘이 있는데요. 중학교 2학년 이 녀석은 저랑 좀 닮았어요. 좀 말을 잘 들어요. 착해요. 제가 착하게 안 보이시죠? 죄송합니다. 근데 둘째는요, 얘가 어디 튈지 몰라요. 중학교 1학년인데 형보다 몸무게도 나가고요. 새벽 1시에 통닭을 시키는 아이입니다. 대충 느낌 오시죠? 예. 아침에 깨울 때 온갖 제가 못 들어본 욕을 와이프한테 들어야 애가 일어나요. 대충 되셨죠? 예. 근데 그 친구가 시간표를 짜, 제 둘째가. 걔가 어떻게 자죠? 아침에 일어나는데 1시간 걸려요. 9시에 책상에 앉아. 오미업 걸리는데 1시간이야. 볼펜 잡는데 또 1시간. 근데 배고프다 엎드려 자요. 대부분 학생들은요, 7시, 8시, 9시 시간대별로 되어 있죠? 이 친구보다 학습 목표랑 계획입니다. 이 말을 학생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너무 힘들어 해보니까 어디에 관성이 잡혀있다? 시간대별 공부야. 60분 공부니까 50분이 끝나고 10분 놀고 있어. 카톡하고. 그래 성적이 안 오르지. 학생들이 어떤 무서운 말 하는지 아세요? 제가 영어 강사라 그랬죠. 애들 1월달에 수능 특강 다 끝내요. 미리 학교 진도 나오기 전에. 걔들이요 3월달 되면요 수특 지문이 기억이 안 난대. 당연히 기억이 안 나죠. 왜 그럴까요, 어머니? 대부분 학생 어떻게 공부한다? 숙도 끝났죠. 책 던지고요. 그 다음 주 공부해요. 이 친구 보세요. 하루에 어떻게 공부한다? 언어, 예전에 국어겠죠. 언어에서 인터넷 수능, 비문학, 운문, 산문, 수능 강습. 자, 무슨 말? 기존에 끝낸 책이
끝내고 새로운 책으로 들어가면 끝낸 책과 두 번 책을 같이 돌려요. 세 번 책, 세 개 같이 돌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어머니? 수능 다니는 애들이 기억을 못해요. 이 친구가 참고로 2년 전에 이화여대, 중앙대 4년 장학생에 등록 안 했습니다. 대구 교대를 당했어요. 교대가 여전히 높습니다. 시험을 때문에. 혹시 이해되세요? 느낌 오세요, 어머니? 실제로 이렇게 짜야 된다. 이것도 제가 마지막 4회차 때 학습법으로 넣어놓습니다. 잠깐만. 사실은요, 학생부 종합전형도요, 제가 아까 비교과 말씀드렸죠.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생부 교과입니다. 내신을 일단 종합해야 됩니다. 내신이 좋아야 비교과가 빛이 나는 거지, 내신의 성적이 추이가 떨어지는데 비교과만 좋다? 제일 먼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감히 제가 아무리 학생부 종합으로 책을 6권 썼다고 해도 학생부 종합 지원대 일단 내신 먼저 체크합니다. 그 다음 학교 커팅하고요. 그 다음 비교과 확인해요. 이거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문제는 제가 오늘 2시간 동안 말씀드린 게 특히 학생부 종합은 현재 소속된 고등학교에 따라서 해석이 좀 다를 수 있는 게 좀 어려운 현실이긴 해요. 그 부분을 제가 좀 오시면 개별적으로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설마 고3 때 아이들이 이렇게 있다. 혹시 어머님 자녀분들 학교에서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실제 무섭게도 아이들이 학교에서 원서 접수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 수능 끝나고 나왔던 사진이죠. 제가 이제 울컥한데 이 친구는요, 대학교 떨어져도 저는 대학교 관계자가 얘를 좀 뽑았으면 좋겠어요. 얘는 무조건 성공해야 됩니다. 사실은요, 학생들 힘들다고 하지만요, 학생들 힘들 때 어머님들이 얼마나 힘들지 한 번만 생각해 보시면요, 마음가짐을 좀 다르게 하게 됩니다. 사실은요, 제가 이 설명이 학부모님, 저희 학생 한 분 계시는데 원래 학생들만 상담할 때는요, 실제 학생들이 중간중간 힘들 때 좀 생각했으면 하는 동력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해 주십니다. 의외로 뭐 스펙이나 뭐 교과 이것보다는요, 내가 왜 이 시간에 이 밤늦게 이런 내용을 듣고 공부를 해야 될지 그 부분을 한 번씩 얘기해보고요. 어머니, 아버님, 요 말씀 좀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게요. 평소에 자녀분하고 입시 관련된 얘기가 좀 어렵겠지만 얘기를 좀 많이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정시 때 제가 상담하면요, 어떤 어려운 얘기 듣는가 하면요, 아이 갑자기 엄마 사실 나 고3 때 그때 6편, 9편 보고 이미 포기했어 하시면 그거를 수능 끝나고 얘기하면 됩니다. 평소에 얘기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평소에요. 특히 아버님도 계셔서 좀 감사한데요. 특히 집에 아버님하고 어머님하고 입시에 대한 의견을 좀 맞추셔야 됩니다. 나중에 원서 쓰러 왔다가 서로 의견이 달라서 상당히 황당한 일이 좀 벌어집니다. 자, 어머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